글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표팀, 국가대표라는 그런 자리는 은퇴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실력이 안 되면 못 들어오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가 실력이 떨어지는 타이밍에 보통 뭐 나이 은퇴를 해야겠다 싶어서 미리 짐작으로 도망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은퇴라는 것은, 대표팀 은퇴는 축구 생활을 은퇴하는 순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국가대표팀이라는 그 무게감과 책임감에 대해서 그때 정말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었어요. 외국에 나가서 경기를 하면 저는 거기 이제 교민들이 이렇게 응원을 오세요. 예, 저는 정말로 그러한 모습의 힘을 받고 많이 뛰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외국에서 있다 보니까 정말로 얼마나 그분들이 우리를 얼마나 반가워하고 이렇게 경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굉장히 좋아할 거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좀 책임감이라 그럴까? 그런 게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꿈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상 그렇게 발표가 되고 그러니까 정말 기쁘기도 기쁜데 우선 걱정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담감이라는 게 저한테도 이제 있을 거고, 제가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드리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조금 왔었던 것 같아요. 자, 부천 종합운동장입니다. 34,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3만 명 이상이 들어찬 가운데 계속해서 관중 여러분이 입장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사실 오늘부터 이동을 또 하시기 때문에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가 이렇게 추석 연휴에 열리는 건 좀 드문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오늘 시작으로 해서 추석 그 당일이죠. 월요일엔 또 우루과이 대표팀과 또 한 번의 평가전이 있습니다. 네. 이제 월요일에, 화요일인가요? 네, 화요일에 있기 때문에 우루과이 경기까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가대표팀에 새롭게 발탁된 선수, 그리고 16년 4개월 동안 대표팀 생활을 한 또 이동국 선수의 인터뷰도 만나봤는데, 역시 태극마크 그리고 대표팀의 붉은 저지가 주는 무게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누구보다 또 목마름을 가장 갖고 있는 게 또 이동국 선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동국 선수가 선발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A매치 100경기, 바로 센츄리 클럽에 오늘 경기를 통해서 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네. 이훈재 코치가 16년 5개월로 현역 선수를 제외하고 또 이제 역대 가장 오랫동안 대표팀 생활을 한 인물로 기억이 돼 있는데, 네. 만약에 이동국 선수가 9월에 A매치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게 된다면 사실 다음 달까지 또 연장이 되고 새로운 기록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동국 선수는 이미 K리그에서도 개인 통산 최다골이라고 하는 역사를, 그러니까 골을 넣을 때마다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차두리 선수의 모습 나오고 있고, 또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 떠난 이명주 선수의 모습 나오고 있는데, 포항에서 보여줬던 이명주 선수의 엄청난 임팩트, 사실 6월에 리그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움 1위라는 거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동에 이제 여름에 떠났는데 여전히 지금 2위권과는 3개 차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이명주 선수가 전반기에 보였던 이 도움 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자, 이제 G스타대가 연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양팀 선수를 입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리 슈틸리케 독일 출신 감독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표팀을 맡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올림픽 대표라든지 이랬을 때 아주 과거로 놓고 보면 서독 출신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풀 대표는 이번에 처음으로 맡게 되는 건데, 뭐 사실 코트디부아르라든지 뭐 스위스 쪽이라든지 아니면 독일, 또 이제 중동 이렇게 거치면서 많은 또 이 경험을 쌓은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범근 감독이 분데스리가로 넘어갔을 때가 이제 78년 정도인데, 77년까지 보루시아 뮌헨글라드바흐에서 뛰다가 레알 마드리드 넘어가서 굉장한 명성을 또 쌓았던 독일의 국가대표팀 수비수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독일과 라리가에 뛰면서 많은 우승들을 또 차지했었습니다. 뭐 리그라든지 아니면 유럽클럽 대항전이라든지. 네. 자, 그리고 우루과이전에서 이제 슈틸리케 감독이 한국에 찾아와서 선수들의 모습을 또 지켜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오늘 경기도 분명히 또 참고가 될 수 있고, 아무래도 브라질 월드컵이 끝나고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주는 어떤 투지는 대단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외국인 지도자가 이 경기를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뭐 직접 보건 아니면 나중에 뭐 영상을 구하건 간에 오늘 경기부터 차곡차곡 자료가 좀 쌓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K리그 역사상 또 최고의 선수로 불리고 있는 이동국 선수, 최다골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오늘 또 A매치 100번째 경기에 출전해서 센츄리 클럽에 가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이 또 이제 악수를 교환하게 될 텐데요.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선수들 격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축구협회가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슬로건들을 내걸고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의 핵심은 일단은 분위기를 한번 끌어올려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잘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좀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고 그것은 선수들의 문제도 좀 있었고 협회도 좀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잘 털어내고 다 준비가 돼서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태용 코치 체제로 9월 A매치를 치게 될 텐데 사실 그동안 성남에서 보여줬던 지도력, 젊은 지도자로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요. 네, 뭐 성남에서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또 이끌어냈었고요. 외국인 감독이 이제 선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02년 월드컵 때 정예성, 박항서 이런 이제 한국인 코치들이 히딩크 감독을 보좌했었거든요. 그 역할을 신태용 코치가 맡을 겁니다. 네. 자, 먼저 베네수엘라의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피파 랭킹 29위 베네수엘라의 국가 연주가 있었습니다. 월드컵에는 한 번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만 2007년부터 코파 아메리카에서 상당히 축구 붐을 일으키고 있는 또 남미의 떠오르는 신흥 강호입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의 애국가는 연주가 되겠지만 이 34,000 관중과 함께 부르는 애국가 연주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애국가를 특별히 이제 제작하는 가수를 부르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연주와 함께 34,000 관중 그리고 선수와 코치진까지 모두 하나가 돼서 애국가를 부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초심으로라고 하는 슬로건과 이어지는 건데요. 네. 선수들의 어떤 국가대표팀에 처음 됐을 때 어떤 설레임. 또 이제 브라질 월드컵에서 브라질 선수들이 어떤 이 국가 연주될 때 팬들과 함께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김진현 키퍼, 김영권, 김주영, 차두리, 기성용, 이청용, 손흥민, 이명주, 김민우, 이동국 그리고 조영철 선수가 나가고 신태용 코치가 이끕니다. 네, 신태용 코치가 오늘 아주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골키퍼 쪽에서는 이제 뒤에서부터 축구를 패스를 이제 줄기를 만들어준 김진영 키퍼가 나왔고요. 차두리 선수가 나왔는데 기성용 선수를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놓고 오늘은요 이청용 선수가 중앙으로 넘어갑니다. 중앙 쪽에서 두텁게 만들어준 다음에 최전방을 조영철, 이동국, 손흥민
전체적으로 4-1-2-3 형태인데 기성용 선수를 제외하고는 5명의 선수가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공격적이고 중앙 집중적인 그런 포메이션입니다. 네, 신태용 코치가 오늘 공격적으로 나올 것을 이미 예고를 했었는데 네. 사실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원에서 보디가드와 함께 좀 뛰었던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4-2-3-1 포메이션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스완지에서도 존조 쉘비랑 뛴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늘은 혼자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책임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다니 에르난데스 키퍼, 소르살레스, 시체로, 비스카론도, 페로소, 링콘, 히메네스, 알레한드로 게라, 마리오 론돈과 호세 살로몬 론돈, 그리고 호셉 마르티네스입니다. 네, 2명의 론돈이 이렇게 되면 최전방을 책임지게 됩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네. 일단 살로몬 론돈이 이제 최전방을 책임질 텐데 이 수비에도 보면은요 지금 에르나네스라든지 상당히 그 유럽에서 많이 뛰는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역시 링콘 선수 뭐 대단합니다. 지금 독일에서 손흥민 선수 함께 뛰게 됐던 선수인데 지금 살로몬 론돈이라든지 이 지금 마리오 론돈이라든지 2명의 론돈 선수가 최전방을 끌어가게 될 텐데 대형적으로는 이제 4-2-3-1이나 아니면 4-4-2 형태의 역시 베네수엘라도 아주 공격적인 대응을 좀 꾸려냈습니다. 네, 노엘 산 비센테 감독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카라카스 베네수엘라 국내 리그를 이끌면서 엄청난 타이틀을 쓸어 담았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리그만 놓고 본다면 뭐 역대 최고의 감독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감독인데요. 대표팀에서는 지금 이제 새로운 선수들을 몇 명 데려오면서 세대 교체. 왜냐하면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브라질 월드컵 끝난 이후에 또한 세대를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베트남 주부심이 경기를 이끌게 됩니다. 자, 산비스테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리그에서는 상당히 많은 타이틀을 얻어냈는데 이번 베네수엘라 대표팀을 맡게 되는 건 상당히 처음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파리아스 감독, 그러니까 세사르 파리아스 감독이 했었는데 그 후임입니다. 네, 자 경기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이 왼쪽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오른쪽입니다. 자 역시 4-1-2-3 포메이션으로 우리 선수들이 좀 펼쳐지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측면쪽으로 해주면서 조영철이 이어줍니다. 자 중원에서 내려와서 이동욱 선수가 이어봤습니다. 자 2명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원으로 와 있는 자 손흥민 선수가 일단 가로채 봅니다. 다시 한번 이동욱이 가로채는 순간 일단 반칙 선언됩니다. 자, 이 초반에 지금 이동욱 선수가 상당히 넓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오늘 이제 이 4-1-2-3 형태를 좀 더 줄여서 표현하자면 4-3-3 형태인데 지금 네. 이동욱 선수가 경합하는 장면이 나오죠. 미드필더 중원 조합이 삼각형을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4-3-3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꼭지점을 기성용 선수가 들어가고 위에 꼭지점을 이명주, 이청용 선수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상당히 중앙 쪽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중앙이 밀집될 수 있는 것을 최전방 이동국이 많이 흔들어야 돼요. 네. 자 측면에서 이어받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알레한드로 게르가 중원 쪽으로 내려줍니다. 자 링콘 선수가 측면 쪽으로 밀쳐줍니다. 시체로가 이어받습니다. 2011년 코파 아메리카에서 상당히 좋은 실력을 보여줬던 다수의 선수들이 오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선수가 이 토마스 링콘입니다. 네. 히메네스. 다시 한번 게라가 받아주고 중원 쪽으로. 링콘이 링커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다가 이제 이탈리아 제노아로 이적을 했죠. 네, 자 측면 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자 김영근 선수가 막아세우고 다시 한번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강쪽으로 역습입니다. 시작합니다.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빠른 속도 올라가는 손흥민입니다. 자 앞쪽에 이동국 있습니다. 아, 손흥민 들어갑니다. 빨라요. 손흥민 단독 기회입니다. 돌파입니다. 손흥민 가운데 쪽으로 내줍니다만 일단 쳐내고요. 다시 한번 뒤쪽으로 열렸어요. 내봤습니다. 자 잡아내고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왼발로 올려줍니다. 자 먼 쪽으로 그대로 들어갔는데요. 자 따라가고 다시 한번 살려냅니다. 차두리가 해봤습니다. 중원 쪽으로 가야죠. 상황입니다. 열렸습니다. 기회입니다. 잡아내고 그대로 다시 한번 꺾어줍니다만 네. 약했습니다. 아 좋은 패턴 넘겨봤는데 이청용 선수입니다. 자, 이청용 선수가 오늘 이제 중앙 쪽으로 넘어가 있는데 이청용 선수는 볼튼에서도 가끔씩 프리시즌 때도 그랬고 중앙을 봤던 선수입니다. 네. 일단 이 장면 한번 보죠. 차두리 선수가 연결됐고요. 자 조영철이 살려내면서 차두리 그리고 아주 잘 좋은 빠졌어요. 패스를 이명수 선수가 넣어줬고 각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려주려던 오! 이청용이었는데 그냥 다시 한번 자 위기 상황이었습니다만 마지막 네. 순간에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한번 역습을 이청용 선수가 감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전적으로 뒤로 물러서는 수비로 전환하는 게 늦었기 때문에 측면 쪽에서 한번 열렸어요. 네. 자 우리나라가 브라질 월드컵에서 계속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측면 수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은 살로몬 론돈에게 완전히 골을 허용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베네수엘라의 축구는 중앙의 미드필더를 아주 수비적인 선수를 2명을 놓고 날개 쪽의 선수를 아주 강하게 놓습니다. 그래서 측면 쪽의 움직임을 오늘 김민우, 차두리 선수가 얼마큼 방어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자 베네수엘라의 코너킥입니다.
자, 우리가 상당히 공격적인 내용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역시 남미의 팀 공격력이 상당히 강한 베네수엘라도 뒤쪽을 또 역습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경기를 치러야겠습니다. 가운데로 넘어옵니다. 다시 한번 헤딩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청용 이번에 우리가 역습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앞쪽에 주영철이 있습니다. 이청용이 잡고 올라갑니다. 야, 일단 멈춰서 해놓고 앞쪽으로 밀어줍니다만 끊어냅니다. 자, 이명주 선수가 전방에서 일단 끊어내고 베네수엘라가 프리킥으로 전개합니다. 바로 이 선수가 지금 링콘입니다. 이 토마스 링콘 선수인데 사실 이 베네수엘라의 축구 영웅은 이제 후안 아랑고 선수인데 이 아랑고 선수는 이번에 이제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 토마스 링콘이 에이스입니다. 허리 쪽에서 약간 수비적인 역할인데 쓸어주는 것도 좋고 앞쪽으로 연결도 잘하는 선수죠. 네, 오늘 주장 완장을 차고 중원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고요. 함부르크 시절에 손흥민 선수와 팀 동료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함부르크에서 완전한 주전은 아니었습니다. 네. 자, 오른쪽 측면에서 오늘 선발 출전하면서 1년 3개월 만에 A매치를 치르고 있는 차두리 선수인데요. 차두리 선수는 오늘 전술적으로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오른 앞쪽에 있는 좌우의 날개 공격수들 조영철, 손흥민 선수는 측면만 따라서 올라가는 선수들이 아닙니다. 압박 들어오는데요. 네. 자, 오늘은 포백을 기성용 선수가 혼자 보호하면서 전방으로 또 볼을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에게 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앞쪽의 선수들이 내려와 주지 않으면 기성용 선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수비 쪽이 좀 부담감이 커질 거예요. 네. 자, 기성용이 센터백들의 사이로 들어오면서 볼 전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와한지 시티에서 이런 장면들이 좀 자주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 베네수엘라도요. 초반에 이 전진해서 압박하는 게 상당히 강합니다. 네. 베네수엘라도 2007년에 코파 아메리카를 개최하면서부터 축구 붐이 상당히 일어나기 시작했고 네. 2011년에 역대 최고의 성적인 4위를 기록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전진 전방의 압박이에요. 압박인데요. 반칙입니다.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가 남미에 소속되어 있는 팀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비교할 수 있는 팀이 아닙니다. 남미의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스타일은 거의 멕시코라든지 이런 북중미 팀과 비슷해요. 상당히 그 친구도 움직임도 빠르고 속공이 좋단 말이죠. 전진 압박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네. 자, 김주영 그대로 터치하면서 자, 선수를 보고 있습니다. FC 서울 동료 차두리에게 연결합니다. 차두리가 잡고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대로 버텨냅니다. 차두리 가운데로 넘겨줍니다. 자, 헤딩을 일단 처리합니다. 자, 위치 잡면서 김주영이 다시 한번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차두리 선수의 오버랩이 전술적으로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차두리 선수 앞쪽에 있는 조영철 혹은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 이렇게 좌우쪽 날개 공격수들이 터치라인만 쭉쭉 타고 올라가면서 크로스를 올리는 유형이 아니란 말이죠. 네. 오른쪽에 있는 조영철 선수는 왼발잡이고요. 왼쪽에 있는 손흥민 선수는 양발을 다 쓴단 말이죠. 그래서 중앙으로 자꾸 접고 들어오기 때문에 공격이 좁아질 때 좌우 쪽에 있는 수비수들이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네. 공격을 넓혀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청용이 오늘은 중원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명주, K리그에서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명성을 쌓고 지금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청용과 이명주의 조합도 상당히 설레는 매첩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조영철이 쇄도한 상황에서 일단 다니 에르난데스 키퍼가 나와서 쳐냅니다. 지금도 이제 보세요.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명주 선수가 계속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요. 이렇게 중앙 쪽으로 좁혀 들어온다는 얘기는 가운데 쪽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스루 패스가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넓어지는데 문제 하나는 바르셀로나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중앙 쪽으로 짧게 썰어 들어오는 축구를 하다 보면 상대 수비도 그거에 맞춰서 좁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뚫어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져요. 네. 그랬을 때 공격을 좌우폭으로 수비수를 넓혀버리는 역할 바로 차두리 선수입니다. 네. 자, 기성용이 차두리에게 연결합니다. 자, 앞쪽으로 전개하는데요. 자, 내려오면서 받아주고 다시 한번 잡고 올라갈 때 자, 베네수엘라 못 맞고 나갔습니다. 네. 한국의 드로잉 공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차두리와 조영철이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차두리 선수 또 왼쪽에 김민우 선수 같은 경우는 또 공격적인 성향 아니겠습니까? 좌우 쪽 풀백이 오늘 다 공격적인 선수들이에요. 네, 이명주가 간결하게 원터치로 받아주고 차두리에게 연결합니다. 자, 뒤쪽에서 다시 한번 김주영. 자, 압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나오면서 일단 밀어냅니다. 호세 마르티네스 선수가 공을 잡을 때 불편하게 잡게 만들었습니다. 네, 김주영 선수는 이제 오늘 중앙 수비로 와 있는데 상당히 발이 빠른 선수입니다. 지금 앞쪽으로 전진해서 이건 끊어낸 거예요. 옆에 바로 오른쪽에 있었던 차두리 선수가 공격 가담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좀 부족했거든요. 흐름을 잘 끊었습니다. 네. FC 서울이 최근에는 3백을 쓰고 있는데 3백과 4백일 때 모두 김주영, 차두리는 오른쪽 쪽에서 이제 좀 호흡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용희, 김진규 선수와의 호흡이죠. 네. 자, 중원에서 이청용 선수가 좋아요. 측면으로 뿌려줍니다. 조영철이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기회입니다. 가운데 이명주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야죠. 이동국도 있습니다. 자, 받아내고 이명주. 하지만 터치해놓고 다시 한번 태도하는 이청용. 자, 박스 안쪽 높이 떴기 때문에 다니는 한자 멀리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명주의 머리 맞고 다시 한번 헤딩으로 떨궈줍니다. 측면 공으로 다시 한번 차두리가 이어줍니다. 조영철. 자, 마르티네스가 끊어내고요. 자, 조영철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서 다시 한번 뺏어옵니다. 차두리.
자, 조영철 받아내고, 자, 측면 시체로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자, 이 가브리엘 시체로 선수도 코파 아메리카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고 굉장히 각광 받는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곤살레스 선수가 이쪽에 위치에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변화를 좀 줬고요. 네. 조용철 선수의 특지 역시 볼을 잡았을 때 전진 드리블 이 테크닉이 상당히 좋다는 건데 시체로가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차두리가 이명주에게 던져줍니다. 이명주, 기성용에게 내주고요. 자, 측면으로 내려온 기성용, 다시 한번 자, 김영권에게 연결합니다. 김영권, 자, 측면 전환도 좀 쪽으로. 빨라야 됩니다. 자, 김민우가 잡고 올라갑니다. 자, 공격수들은 일단 박스 안쪽으로 조금씩 진입하고 있습니다. 김민우가 밀어줍니다. 아이, 손흥민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손흥민. 자, 강렬히 열렸죠. 다시 한번 김민우. 김민우에게. 김민우 왼발 크로스. 골! 슛! 네. 각도만 없는 센스 있는 슈팅이었습니다만 약간 완만하게 꺾였습니다. 그 전에 볼이 나갔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런 시도가 참 좋습니다. 오늘 김민호와 차두리 선수의 좌우쪽 측면 쪽에서 이런 돌파 상당히 아주 날카롭습니다. 지금 초반에. 네, 지금 앞쪽에 있는 공격수에게 좋은 네.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게 김민호와 차두리의 오버래핑인데요. 그렇습니다. 또 오늘 중요한 선수는 이동국 선수인데요. 이렇게 손흥민과 조영철 선수가 중앙으로 꺾어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동국 선수는 계속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꺾어 들어오는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동국 선수의 움직임이 적게 되거나 연계 플레이가 안 되면 동선 자체가 엉키면서 우리가 어떤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자, 기성용이 키퍼에게 일단 연결합니다. 자, 김진현 키퍼가 공격 전개 능력이 상당히 좋은데 지금은 나갔습니다. 네. 지금 이 대형 지금 기성용 선수만 한 명 수명 밑으로 내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뒤쪽에서 골키퍼가 후방 쪽에서 뒤에서부터 축구하는 뒤에서부터 패스를 돌리는 형태에 가담하지 않으면 뒤에서 숫자가 적어져요. 오늘 골키퍼가 이범영 선수가 아닌 김진현 선수가 들어온 것은 그렇게 뒤에서부터 볼을 돌릴 때 참여를 해달라는 겁니다. 네. 자, 측면을 연결했습니다. 자, 곤살레가 가운데 스로. 자, 살로몬 론돈이 올라오면서 받아냅니다만 약간 네. 터치가 놓지 못했습니다. 제네티에서 뛰고 있는 살로몬 론돈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손흥민의 레버쿠젠과 챔피언스리그에서 한 조에 묶였기 때문에 손흥민과 살로몬 론돈 또 맞대결을 펼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두 팀이 다 올라가 있는데요. 이 살로몬 론돈은 지금 초반에 상당히 좋습니다. 러시아의 과거의 대표팀 아르샤빈 또 이번에 케르자코프 이런 선수들이 다 백업으로 밀렸고요. 네. 브라질의 헐크와 함께 지금 제니트의 원투 스트라이커입니다. 상당히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스페인 말라가, 러시아의 루빈 카잔 그리고 제니트까지 계속해서 주전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살로몬 론돈, 베네수엘라에서 최고의 공격수 자리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국 선수가 이제 이렇게 되면 오늘 A매치 100번째 센츄리 클럽인데 오늘 얼마큼 많이 흔들어줄 수 있느냐. 또 사실 브라질 월드컵 지역에서 마지막 때 손흥민 선수와 호흡을 맞췄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오늘 어떻게 폭발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기성용이 연결해주고요. 자, 이명주가 다시 한번 측면으로 밀어줍니다. 김민우, 손흥민에게 손흥민 터치해놓고 돌아섭니다. 가야죠. 오른발 다시 한번 왼발로 가운데를 빼고 골! 넘어졌는데요. 네. 선언되지 않습니다. 좀 다치지 않았나요? 네, 자, 손흥민 선수가 3명의 수비수 사이를 뚫어보기 위해서 한번 발재근을 부려보는 모습이었는데요. 비스카론도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타박 같은데요. 네, 자, 타박입니다 지금 지금. 서로 무릎끼리 부딪혔는데 손흥민 선수가 정면으로 들어가는 체중이 좀 실렸습니다.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이게 좀 부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타박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고통이 좀 상당히 클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자. 약간 사타구니 쪽도 좀 무리가 가버린 것 같은데요. 네. 자, 손흥민 선수가 레버쿠젠 아시안 게임에도 차출을 해주지 않았을 정도로 레버쿠젠에서는 시즌 초반 핵심 자원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도 홈과 원정 경기 모두에서 결승골을 기록했던 손흥민인데요. 이게 지금 타박이요. 무릎이 비스카론도의 무릎이 사타구니 쪽으로 바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무릎과 무릎이 타박이 된 것이 아니라 사타구니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일단 뛸 수 있다라고 응우팀에 신호가 들어갔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상을 당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이제 좀 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통증을 가라앉힌 뒤에 다시 그라운드에 돌아와야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만약에 이게 잘못 통증이 가가지고 이 뒷근육 쪽으로 가서 햄스트링이 다치게 되면 이거 못 뛰게 되거든요. 자, 우리나라 대표팀에도 그렇지만 레버쿠젠에도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요. 네. 자, 일단 손흥민 선수가 치료를 하는 가운데 경기를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경기에 임한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공격적인 자세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 자체가 오늘 기성용 선수만 한 명만 뒤로 빼놓고 다 공격적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토마스 링컨.
자, 이동국까지 가담하면서 자, 김영건과 함께 수비를 해봤습니다. 역시 우리 선수들의 주 타겟이 되고 있는 토마스 링콘입니다. 히메네스 전개합니다. 자,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이동국이 잡고 올라갑니다. 이동국, 자, 도와줄 선수가 필요한데요. 손흥민인데요. 손흥민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자, 손흥민 잡고 올라갑니다. 천천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자, 그대로 슛! 때려보고요. 세컨볼 일단 걷어냅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복귀하자마자 바로 한번 때려봅니다. 손흥민 선수의 강점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는 슈팅 능력이야말로 우리 대표팀의 자원 중에 지금 최고의 선수인데 공간이 좀 열렸는데 좀 거리가 있었거든요. 뭐 힘이 잔뜩 실렸습니다. 네, 약간 열린 공간이었는데요. 지금 키퍼가 살짝 건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대로 빨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자, 지금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때렸던 지역을 한번 보세요. 역시 왼쪽 터치라인에 머물지 않고 중앙으로 이렇게 접고 들어온다는 말이죠. 이랬을 때 다른 선수와 어떤 이 스위칭이라든지 측면 수비수의 오버랩은 참 중요합니다. 네, 아직까지 통증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네. 자, 이어지는 코너킥. 자, 김민우가 왼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김민우 걸려주고 그대로 헤딩으로 일단 쳐냅니다. 자, 중원에서 이어봤고요. 자, 마리오 론돈 선수가 터치를 할 때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발을 좀 높게 들었기 때문에 김영건 선수가요 좀 위험한 플레이로 반칙 선언됐습니다. 네, 프로 경력의 대부분을 포르투갈 리그에서 맡고 있는 마리오 론돈 선수인데요. 네, 뭐 현재는 이제 나시오날에서 뛰고 있는데 전적으로 사실 이제 뭐 어렸을 때 이제 포르투갈로 넘어가면서 기대를 좀 모으긴 했는데 그 기대만큼은 성장하지 못한 선수입니다. 네, 지난 시즌엔 주전으로 뛰었는데 석현준 선수가 또 뛰고 있는 게 나시오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영건이 찍어 올려줍니다. 자, 위치 잡고 있는 그랜데 페로소, 비스카론도. 지금 두 팀이 비슷해요. 상당히 높은 위치부터 상대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로 맞부닥치고 있는 양 팀입니다. 네. 전방 압박하고 있죠. 라인을 상당히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도. 네, 자, 전반전 초중반부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전방을 압박하게 되면 상대가 패스 미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끌어낼 수도 있지만 상대 팀이 자기 플레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득을 우리가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전방을 압박을 하게 되면 이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는 걷어내기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축구를 잃어버리는 거죠. 네. 자, 차두리 선수가 하프라인까지 올라와서 일단 압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호셉 마르티네스 선수가 차두리 선수에게 계속 담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왼쪽 윙포드이기 때문에 오른쪽 수비수 차두리 선수가 많이 부닥칩니다. 네, 자, 링콘 선수가 측면을 열어줬습니다. 자, 패스 주고받으면서 돌아서는 기성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 뺏겼습니다. 그대로 살짝 찔러주는데요, 좀 길었습니다. 그대로 나갑니다. 한국의 골킥. 지금 이제 기성용 선수가 물론 최근에 수원에서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맨유전에서의 골 왼발슛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하나는 사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지션에 따라서 볼을 처음에 잡아주는 어떤 동작은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약간 기성용 선수가 볼을 잡을 때 뒤로 도는 약간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바람에 볼을 좀 끊겼어요. 네. 일단 중원에서 어떤 간결한 터치로 전진을 이뤄내는 것, 이제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네, 특히나 오늘은 이제 혼자서 그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간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랜데 페르소가 멀찌감치 나와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동국 선수가 반칙 얻어냈습니다. 자, 이동국 선수가 통산 기록으로도 K리그 역대 최다골 기록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통산 기록만 놓고 따질 선수가 아니라 그냥 올 시즌 득점왕이자 공격 포인트 1위입니다. 네, 지금 도움 부분에 있어서도 4위입니다. 네. 도움과 공격 다 좋죠. 도움에 있어서 또 대단한 게 이명주 선수가 6월에 K리그에서 떠났는데 아직도 도움 1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3개 차이입니다. 2위권하고 아직 그리고. 네. 자, 이청용 선수의 모습인데요. 차두리가 이어봤습니다. 차두리가 가운데로 넘겨줍니다. 하지만 키퍼가 나오면서 일단 잡아냅니다. 자, 일단 한번 역습의 속도를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네. 스페인 레알 바야돌리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번 베네수엘라 멤버들도 사실 남미에서 월드컵에 한 번도 진출하지 못했지만 절반 정도가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일부 젊은 선수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에서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이런 팀들을 꺾으면서 사실 거의 본선에 사상 최초로 진출할 뻔했거든요. 마지막에 조금 안 좋았지만은 이번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이제 남미에 떠오르는 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피파 랭킹도 29위로 우리보단 한참 높습니다. 물론 아직도 남미 팀 중에는 유일하게 월드컵 본선에 오르지 못한 팀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축구 열기 많이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자, 살짝 찔러주는데 측면 쪽으로 이어줍니다. 자, 가운데 두 명의 공격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로 넘겨줍니다. 하지만 좀 길게 갑니다. 자, 그대로 두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의 기본적인 어떤 특징인 측면 쪽이 초반에 좀 주요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전적으로 차돌이 김민우 선수가 측면 쪽에서 일단 방어를 잘해주고 있고요. 네. 또 지금 보면 이명주 선수라든지 이청용 이렇게 중앙 미드필더 선수들이 많이 뛰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위치가 중요한 것은 기성용 선수 혼자서 그걸 다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공격을 할 때는 이명주, 이청용 선수가 앞쪽으로 올라가야 이동수 선수가 고립되지 않고요. 수비할 때는 밑으로 내려가줘야 기성용 선수의 부담감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뛰어줘야 됩니다. 자, 김진현이 길게 내줬고요. 비스카론도와 이동국 선수 계속해서 맞부닥치고 있습니다. 자, 손흥민이 노리고 오는데요. 다니 에르난데스가 길게 쳐냅니다. 지금도 이제 전진 압박을 했기 때문에 걷어내는 수비가 돼버렸죠. 자, 차두리가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드로잉 공격. 이명주가 받아줍니다. 뒤쪽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청용이 간결하게 내줍니다. 손흥민, 자, 중원에서 그리고 기성용이 위치를 좋아요. 잡아주고 있습니다. 김민우에게 전달됐습니다. 자, 최전방에는 이명주와 조영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명주 쪽으로 전달됩니다만, 자, 압박을 합니다.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가 노리고 들어옵니다. 마르티네스 길게 살로몬 론돈 쪽으로 하지만 옵사이드입니다. 네. 라인을 전체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끌어올렸기 때문에 뒤에 공간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우리가 수비의 선 자체를 정리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올려놨죠. 약간 미리 출발했던 호세 살로몬 네. 론돈입니다. 또 지금 수비 쪽에 배치되어 있는 김주영 선수가 발이 상당히 빠른 센터백입니다. 이 김영건 선수도 어렸을 때는 왼쪽 측면 공격수를 했거든요. 두 센터백이 발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올려놔도 뒷커버가 가능하죠. 네. 김주영 선수는 FC 서울에서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전방까지 들어와서 또 수비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김준규 선수가 약간 뒤에서 좀 이렇게 막아주는, 쓸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용이, 그다음에 이제 김주영 선수가 이제 전체 스토퍼 역할을 하면서 많이 이제 잘라주죠. 네. 뭐 김주영 선수는 경남에 있을 때부터 스토퍼의 역할, 뭐 3백과 4백을 모두 경험해봤습니다. 자, 살롬 론돈이 끊어지고 마리오 론돈입니다. 밀어줍니다. 마르티네스. 자, 막아세우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마르티네스가 이제 측면 쪽에서 한번 움직여봤는데요. 네. 이 선수도 지금 상당히 그 베네수엘라에서는 기대를 모은 선수입니다. 스위스에 뛰다가 이번에 이탈리아 토리노로 이적한 선수인데요. 네. 지난 시즌에 7위를 기록했던 토리노인데, 자, 지금 패스가 촉촉했고 그대로 슛! 어이! 아, 이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키퍼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마리오 론돈에게 바로 연결이 돼버렸고, 김진현 키퍼의 키를 넘기는 킥을 마리오 론돈이 성공시켰습니다. 네. 김진현 키퍼가 이제 A매치 두 번째 경기인데 전체적으로 초반에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거든요. 킥미스가 몇 번 나왔습니다. 네. 자, 사실 김진현 키퍼의 어떤 장점이 키퍼로부터 출발이 되는 공격 전개가 가능하다는 건데, 자, 여기서 이 킥은 완전히 미스였습니다. 마리오 론돈에게 그냥 어시스트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아쉬운 장면이 나오면서 대한민국 브라질 월드컵 이후에 첫 A매치에서 먼저 실점을 하고 맙니다. 김승규 선수와 김진현 선수가 이제 경합을 할 때도 두 선수가 함께 서로에 대해서 강점이나 장점을 이야기를 할 때 김진현 선수의 어떤 이 발로 시작되는 연결들을 상당히 많이 얘기했었는데 좀 긴장한 것 같아요, 초반에. 네. 자, 오늘로 A매치 두 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리오 론돈 선수는 자신의 A매치 경력 첫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자, 시체로가 헤딩으로 넘겨줍니다. 자, 실점을 이때 실수에 가까운 점수 골로 내주고 말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전반전에 보여줬던 좋은 분위기를 다시 한번 또 이어가는 그런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판정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 실수는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단순 실수냐 아니면 어떤 판단의 미스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팀 미스에 의한 실수니까 좀 있고요.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히메네스가 측면 쪽으로 로살레스에게 전달합니다. 로살레스가 로빙 패스로 넘겨줍니다. 자, 골을 기록한 마리오 론돈이 내주고요. 하지만 반칙입니다. 자, 호세 마르티네스, 그 이선의 마리오 론돈, 알레한드로 게라, 그리고 최전방의 살로몬 론돈까지 이 노엘 산비세테 감독이 이끌고 있는 베네수엘라, 공격력도 상당하고 유럽에서의 경험도 우리 선수들 못지않게 많은 선수들입니다. 네, 이번에 실제로 내한한 선수들 중에 뭐 절반 이상 정도가요. 다 유럽에서 뛰었고 또 경험한 선수들입니다. 네, 후안 아랑고 선수가 빠졌다고 해서 그렇게 약한 팀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월드컵에 한 번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만 남미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던 것뿐이기 때문에 분명히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명주입니다. 자, 이명주가 측면을 건설합니다. 조영철입니다. 뒤쪽에 차두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넘겨주고요. 네. 그대로 헤딩. 자, 비스카론도가 먼저 건드리면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한국의 코너킥입니다. 지금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아까 그 손흥민 선수가 지금은 조영철 선수가 좀 더 판단을
손흥민 선수냐 이동국 선수냐 두 가지 선택길이 있었는데요. 네. 약간 애매한 위치로 공이 날아가면서 비스카론누가 헤딩으로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동국 선수는 뒤에서 수비수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워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좀 자유로운 상태로 놓여 있는 선수에 대해서 좀 여유 있게 또 판단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코너킥입니다. 자, 기성용이 감아 올려줍니다. 그대로 헤딩. 다시 한번 쳐냈고요. 자, 뒤쪽에서 받아주고 자, 그대로 나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드로잉 공격입니다. 자, 오늘 중원에서 기성용 선수가 뒤에 있고 앞쪽에 이명주와 구자철, 상당히 좀 신선한 조합을 맞춰보고 있는 신태용 코치입니다. 네. 실제로 어떤 조직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로의 버릇이나 어떤 서로의 동작을 감각적으로 읽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조합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조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떤 그런 어떤 실수 하나들이라든지 이런 미스 장면들은 좀 아쉬워요. 네. 자, 실점 이후에 함께 또 애국가를 재창했던 34,000명의 관중들이 대한민국을 좀 더 많은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구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패스가 약간 짧았는데요. 이청용 잡아내고 로빙 패스로 넘겨줍니다. 쇄도하고는 이명주가 있습니다만 잡지 못합니다. 네. 이청용 선수가 이제 기성용 선수 라인까지 내려가서 패스의 어떤 연결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뒤로 물러날 경우는 지금 이 어떤 형태의 조합에 있어서는 패스를 정확하게 주기 좀 어려울 거예요. 네. 좀 더 이동 선수에게 붙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자, 중원에서 패스 전개하면서 다시 한번 수비 라인 쪽으로. 자, 비스카론누가 그랜디 페로소에게 전달합니다. 자, 프랑스 아작시오에서 뛰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은 22로 강등된 아작시오입니다. 로살레스. 토마스 링컨. 자, 옆에서 넓어요. 연결이 되고 너무 있는데요. 넓어요. 좀 조기에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오 론돈이 측면 쪽으로 연결합니다. 시체로. 자, 왼발로 뛰어 올려줍니다. 그대로. 자, 헤딩 경합. 차두리가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이청용 측면 쪽으로 빼줬습니다. 조영철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압박을 이겨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두리가 전방으로 전달합니다. 이동국. 토마스 링컨. 자, 김영권이 헤딩으로. 로살레스가 올라옵니다. 손흥민이 내려와서 막아세우고 있습니다. 토마스 링컨. 자, 받아주는 게라. 다시 한번 로살레스에게. 자, 일단 여유롭게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 베네수엘라입니다. 지역 방어는 하되 볼을 잡은 상대 선수가 있으면 좀 더 타이트하게 그 선수는 대인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연결이 되고 있는데 어드밴티지 적용됩니다. 다시 한번 뺏어내고 전방으로 김민우가 자, 롱볼 전개를 하고 있는데 전방에서 이동국이 일단 네. 헤딩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이 선에서 받아줄 선수는 일단 근처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로 지금 우리가 많이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베네수엘라 선수들이 우리 진영 쪽으로 넘어와서 볼을 돌릴 때 좀 편하게 돌린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볼을 잡은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의 가장 가까운 수비자는 좀 더 접근을 해서 그 선수가 패스를 편하게 못 주도록 계속 괴롭혀줘야 됩니다. 네. 전반전 초반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실점한 이후에 베네수엘라의 패스가 좀 더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 방어를 쓰더라도 그 지역 방어라는 게 그 맨투맨과 이제 어떤 부분적으로 결합을 해야지만 좀 더 강의력이 될 수가 있죠. 네. 자, 토마스 링컨. 자, 후방에서 시체로에게 측면으로 내줍니다. 살로몬 론돈이 나가 있습니다. 김주영 선수가 몸으로 버티면서 그대로 나갔습니다. 뒤쪽에서 호세 살로몬 론돈이 밀었습니다. 지금 흐름을 한번 끊고 우리 흐름으로 가서 볼 점유율을 좀 높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공격을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어요. 네. 전환점이 좀 필요한 타이밍이 됐는데요. 네. 실점한 이후에 우리 선수들이 조금 흥분해 있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김주영이 후방에서 전개합니다. 조영철 헤딩 경합. 자, 떨어진 위치로 이동국이 달려갑니다. 자, 반칙입니다. 자, 한국의 프리킥. 자, 드로잉 공격이 선언됐습니다. 자, 그대로 전개되고 차두리 다시 한번 오른발 크로스. 자, 넘겨준 순간 일단 페로스가 얻어냈습니다. 토마스 링콘의 머리에 얹히고 다시 한번 차두리가 복귀하면서 빠른 속도로 앞을 가로막습니다. 김주영. 기성용에게 배구를 맡깁니다. 중원에서 조영철이 이어봤습니다.
자, 뒤쪽에서 압박이 상당히 강력한 베네수엘라인데요. 김주영. 자, 차두리에게 자 받아내고 센스 있게 뒷발로 내줍니다. 차두리 좋아요. 돌려놓고 올라갑니다. 열렸습니다. 자, 차두리 오버래핑. 자, 보고 좋은 가야 위치로 돼요. 보고 좋은 가야 템포로. 돼요. 자, 가운데로 넘겨줍니다. 하지만 굴절됐고요. 다시 한번 끊어내고 올라갑니다. 자, 이청용과 이명주가 쇄도하는 위치를 한번 봤던 차두리인데요. 네, 지금 이제 이청용 선수가 한번 끌었는데 일단 지금 계속 측면 쪽에서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올라가는 건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지금 우리의 어떤 공격을 할 때 네, 조금 전에 오버래핑에 대해서 차범근 감독이 좀 이를 드러내 보이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센스 있는 플레이였죠. 예, 뒤꿈치로 주고 다시 받는 2대1 장면이었는데요. 네. 자, 팀 동료인 김주영 선수와 차두리 선수의 호흡도 상당히 잘 맞았고 이명주 선수도 아주 간결하게 연결해주면서 차두리의 오버래핑을 도왔습니다. 네. 이제 부분적인 어떤 이 동작들이 이제 이 공간에서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는 조금 더 이렇게 오른쪽에서 움직이다가도 왼쪽으로 전적으로 플레이 영역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 네. 한쪽으로 너무 쏠린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반면에 베네수엘라는 양쪽 측면을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플레이 영역을 전환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 수비를 넓힌다는 의미거든요. 네, 살롬 런던이 이어지고 다시 한번 돌려받을 채비 차두리가 얻어냅니다. 헤딩으로 밀어주면서 좋은 템포를 살리고 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인데요. 이 템포를 좀 끊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체로가 오버래핑에 올라와 있습니다. 왼발로 그대로 가운데로 크로스합니다. 자, 좋은 위치. 일단 기성용 그리고 차두리. 자, 지금도 크로스로 날아오는 과정에서 네. 키퍼가 위치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청용이 잡고 올라가는데요. 자, 이청용 중원 쪽 들어가죠. 연결해줬습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손흥민 살짝 밀어주고 기회예요. 이동국 기회. 자, 이동국 왼발 슛! 하지만 키퍼가 막아냅니다. 자, 템포를 좀 늦추면서 오히려 시간차 네. 공격을 해봤던 이동국인데요. 자, 이 첫 번째 터치는 역시 잡아놓는 것 못지않게 어느 쪽으로 잡아놓을 거냐 방향이 중요한데 자, 이 장면이죠. 네, 이청용이 비어있는 손흥민에 내주고 전진을 도운 이후에 한 명을 끌어내고 이동국에게 전달됐습니다. 아, 속이고 왼발로 살짝 올려주는 패스가 됐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크로스를 선택했네요. 네, 이동 컨트롤해서 넓혀놓고 이제 크로스를 올렸는데 각을 좁히기에는 조금 어려웠네요. 그렇습니다. 이청용 선수가 프리하게 넘어와 있는 걸 보면서 넘겨줬던 이동국이었는데요. 지금 베네수엘라 한 선수가 이제 우리 골문 쪽에서 좀 쓰러져 있는데요. 네, A매치 100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는 라이언킹 이동국입니다. 자, 우리가 공격 전기를 하기 전에 골문 쪽에서 크로스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마리오 론돈 선수가 약간 부상을 입고 넘어졌다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선제골을 성공시켰던 마리오 론돈 선수입니다. 자, 이 장면이었죠. 사실 좀 어이없는 장면이 나오고 말았는데요. 키퍼가 볼을 방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상대 공격수에게 패스를 하고 말았고 키퍼의 어떤 키, 높이를 보면서 나와 있는 위치를 정확히 잰 이후에 마리오 론돈이 선제골로 연결을 했습니다. 김진현 키퍼가 이제 일본 세레서 오사카에서 참 오랜 시즌 뛰고 있거든요. 주전으로 계속 뛰고 있으면서 많은 가능성을 좀 알렸었는데 오늘은 저 장면을 포함을 해서 이 공중볼의 어떤 캐치 능력도 그렇고 후방쪽에서 좀 연결해주는 장면도 그렇고 좀 긴장을 한 모습들, 실수가 좀 잦습니다. 네, 좀 더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A매치 두 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가지고 있는 재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네. 실수에 대해서 분명히 담담하게 또 이겨내고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또 위축시킬 필요가 없겠습니다. 평가전이야말로 그야말로 이제 하나를 넘어가기 위한 경험하는 자리니까요. 네. 에드가르 히메네스, 자, 후방에서 측면에 시체로의 오버래핑을 도와줍니다. 시체로 내주고요. 마르티네스 다시 한번 히메네스에게. 링콘이 근처에서 기다립니다. 히메네스 반대편에 로살레스에게 길게 펼쳐줍니다. 자, 이렇게 좌우를 좀 넓게 활용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인데요. 벌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수비 쪽에 어떤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다리 빈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링컨. 자, 이청용과 이명주가 에어싸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측면에 로살레스에게. 손흥민이 따라붙고 있는데요. 자, 원터치로 하지만 좋지 못했습니다. 기성용. 자, 치고 좋아요. 올려줍니다. 네.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자, 이때 미스카운드 가야죠. 앞에 두고 흔들고 있습니다. 손흥민. 자, 일단 멈춰 세워놓고 키핑하고 있습니다. 아, 반대로 기회입니다. 이청용 기회. 이청용이죠. 왼발로 그대로 꺾어줍니다. 뒤쪽에서 가야 돼요. 손흥민. 이명주입니다. 이명주가 동점골 만들어냅니다. 야, 지금은 이 골이 들어가는 이 장면이요. 지금 손흥민, 이청용, 이명주까지 깔끔했습니다. K리그 역사상 최고의 임팩트를 보여줬던 이명주 선수가 동점골 기록합니다. 네, 뭐 이 중동에 넘어가서 또 한 번 어떤 K리그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이명주 선수인데 네. 지금은 사실 각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오른발로 상당히 잘 감아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 기성용부터 좋았어요. 출발했는데요. 네. 자,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 올라가면서 두 명의 수비수를 끌어냈습니다. 자, 압박을 받아낸 상황에서 뒤쪽에 이명주가 이미 돌아와 있었는데 잘 가운데로 잡아놨어요. 연결된 공. 자, 여기서 튕겨나간 공을 이명주가 잡고 그대로 먼쪽 포스트로 꽂아넣습니다. 자, 이건 지금 기성용 선수의 이 스루 패스 일단 칭찬해줘야 되고요. 네. 그다음 보세요. 이 손흥민 선수 보세요. 수비수를 세 명을 자기 쪽으로 다 끌어당겨 버립니다. 네. 세 명이 다 끌어당겼죠. 자, 그러면서 이청용의 공간이 열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격수는 볼을 잡고 볼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수비수를 세 명을 자기 쪽으로 당겨놓고 비어있는 이청용, 그러면서 굴절됐을 때 이명주의 마무리입니다. 네, 기성용, 손흥민, 이청용 그리고 이명주까지 연결되면서 대한민국이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아, 좋았어요. 네, 아주 좋은 패턴으로 만들어냈는데요. 여전히 K리그를 떠났지만 도움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명주 네. 선수인데요. 2위 군과는 3개의 어시스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실점한 이후에 우리 선수들이 조금은 몸이 좀 떠 있는 상태에서 경기의 빠르고 느림을 이 템포를 좀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지금 동점 만들었거든요. 다시 우리 흐름으로 가져오면 돼요.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리그로 떠나긴 했습니다만 이명주 선수가 포항 스틸러스에서 이번 시즌에 보여줬던 어떤 임팩트, 그것만을 놓고 본다면 K리그 역사상 뭐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네. 엄청난 활약이었습니다. 네. 전방을 한번 노려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동국 계속 전방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동국 많이 띄워줍니다. 네. 수비 자리 잡아야 됩니다. 네, 토마스 링콘, 자, 수비 정리됐고요. 히메네스. 자, 측면 쪽으로 전달됐습니다. 측면에 김민우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에서 공격수들이 저렇게 수비를 해주면 뒤쪽에서는 수비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기성용이 끌어냅니다. 하지만 약간 역동제에 걸렸습니다. 살로몬 론돈 전방으로. 네, 자, 이번에도 살아나왔죠. 이명주가 뺏어냅니다. 살아나왔어요. 살려내고 올라가는데요. 이청용. 자, 조영철이 전방으로 들어갔고요. 차두리를 선택합니다. 자, 굴절되면서 하지만 토마스 링컨에게 넘어갑니다. 로살레스. 자, 가운데로 넘겨주는데요. 마르티네스 잡고 다시 한번 마르티네스입니다. 오른발 슛! 하지만 위쪽으로 향합니다. 자, 지금 베네수엘라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좌우 쪽 측면 쪽으로 역시 베네수엘라 축구답게 상당히 잘 벌려놓는데, 그러면 좌우로 벌린다면 무엇을 할 거냐는 거죠. 네. 좌우로 벌리게 되면 수비가 좌우 쪽으로 넓게 퍼졌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 기술 있는 수비수 한두 명을 제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베네수엘라 그걸 좀 하고 있어요. 네. 벗겼을 때 중앙 쪽에서 테크닉 있는 선수들이 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역시 그러면 우리가 중앙 수비 블록을 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을 수비할 때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마르티네스 헤딩으로 떠가지고요. 마리오 론돈입니다. 앞쪽엔 살로몬 론돈이 있습니다. 마리오 론돈 개인기로 밀고 올라갑니다. 자, 다시 한번 살로몬 론돈에게, 하지만 걷어냅니다. 자, 김영권의 수비였고요. 히메네스. 자, 먼 쪽으로 로살레스에게. 자, 로살레스가 직접 봅니다. 마리오 론돈과 살로몬 론돈이 있는 위치 쪽으로 얼리크로스를 시도해봤던 로살레스. 지금은 사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붙여놓고 말았습니다. 네. 네. 자, 손흥민의 패스 그리고 이청용이 다시 한번 두 명을 끌어냈고 이명주 감았어요. 선수의 가마차기 네. 그대로 꽂혔습니다. 자, 신태용 코치가 처음으로 A 대표팀을 이끌면서 경험하는 첫 번째 골이 됩니다. 이명수 선수가 또 오른발을 워낙 잘 쓰기 때문에 각 자체가 이 가마 때리기 참 좋았습니다. 네. 이전 대표팀에서는 박종호 선수와 함께 어떤 수비형 미드필더 기성용 선수를 호위하는 선수로 좀 분류가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포항 스틸러스에서는 신인왕을 받을 때도 그랬고 이번 시즌도 그렇고 공격형 미드필더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잘 벌렸습니다, 측면으로. 네, 자, 김민호가 잡고 올라갑니다. 손흥민 옆에 있습니다. 가운데로 넘겨줍니다만 끊어냅니다. 히메네스 다시 한번 손흥민 덮칩니다.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김민호 선수. 네, 게라 기성용이 일단 막아세웁니다. 일단 가벼운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기성용. 기성용 선수는 전적으로 지금 상당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몸 자체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자, 많이들 보시겠지만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3연승을 이룩한 스완지 시티인데 기성용이 최고의 활약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뒤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통해서 선수들의 간격 조정도 하고 있고요. 네. 경기가 빠르고 느리고 이런 템포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지금이 공격을 할 때는 4-1-4-1이 돼요. 이랬을 때 그 4-1의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이 상당히 큰데 혼자서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허리의 역할인데요. 그렇습니다. 기성용이 홀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히메네스의 전개, 마리오 론돈이 내려오면서 받아주고요. 토마스 링콘. 다시 한번 링콘.
게라. 이청용이 뒤에서 반칙합니다. 가담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일단 상대가 전반전에 굉장히 좋은 템포로 패스를 이어갈 때 일단 끊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지금 베네수엘라가 측면 쪽으로 벌리고 중앙 쪽에서 저렇게 테크닉 있는 선수들이 전진 드리블을 통해서 속도감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을 경우는 기성용 선수가 아무리 뒤에서 쓰러져도 힘들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명주, 이청용 선수가 가담을 해줘야 되겠죠. 네. 자, 약간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가 프리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히메네스가 준비합니다. 방향만 바꾸는 헤딩 조심해야 됩니다. 자, 찍어 올려주는데 김지현 키퍼가 내려오면서 왔어요. 네. 잡아내고 그대로 전개합니다. 측면 쪽으로 바로 던져줍니다. 좋은 연결인데요. 약간 들어가는데요. 김민우 그리고 손흥민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손흥민. 자신 있게. 네. 자, 두 명을 끌어당겨 놓고 다시 한번 김민우와 패스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잘 열었습니다. 이런 패스죠. 네. 네, 기성용 전진하면서 측면에 차두리에게 도와줍니다. 열려있고요. 자, 차두리 잡고 그대로 크로스. 좋습니다. 그대로 안돼. 네. 자, 가운데 있는 이동구를 보면서 자, 빠른 타이밍에 크로스를 시도해봤던 차두리입니다. 지원해야 됩니다. 지원시켜야죠. 네, 두 명의 론던이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올라갑니다. 마리오 론던. 자, 일단 김지영이 몸으로 막아세웠고요. 네. 다시 한번 크로스가 좀 길었습니다. 그대로 나갑니다. 이 김주영 선수의 지금 수비가 참 좋았습니다. 사실 측면에서 수비하는 선수의 고민은 뭐냐면 들어오는 볼과 들어오는 선수를 한 시야에 두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건데 지금 자세 자체를 계속 유지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크로스의 어떤 흐름을 잘라버렸습니다. 네. 자, 노엘 산 비센테 감독인데요. 특히 중원에서 뛰고 있는 히메네스 같은 경우에는 카라카스의 어떤 원클럽맨인데 이 산 비센테 감독이 그때부터 계속 이끌어왔던 그런 선수를 또 영입했습니다. 네. 그래도 뭐 감독과 선수는 이제 그런 어떤 호흡이라고 할까요? 서로의 어떤 생각을 공유하는 게 또 필요하죠. 네. 그대로 나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드로잉 공격. 네, 물러나지 말고요. 이 위치에서부터 패스가 잘 못 나오게 막아야 됩니다. 시체로가 전방을 올렸는데요. 일단 김영관이 위치 잡고 있습니다. 일단 헤딩으로 내보냅니다. 자, 광저우 에버그랜드에서 뛰고 있는 김영관 선수인데요. 뭐 지금 중국 프로리그에서는 팀은 이제 1위이긴 한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웨스턴 시드니에게 탈락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게라가 살로몬 론돈에게 내주고 들어갑니다. 뒤쪽에서 로살레스가 올라옵니다. 로살레스 다시 한번 내줍니다. 게라. 알레한드로 게라, 토마스 링콘에게. 자, 이 템포를 나와서 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메네스. 자, 빠른 좋아요, 속도로 좋아요. 저지하면서 올라갑니다. 김영권 끊어내고 자, 그대로 역시 붙잡고 올라갑니다. 선택입니다. 네. 자, 반대편에 와 있는 손흥민. 근처에 차두리가 있습니다. 차두리. 자, 이청용에게 등진 상황에서 자, 그대로 키핑합니다. 유리하게 다시 한번 이명주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차두리 그리고 손흥민. 자, 이명주의 원터치인데요.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네. 쪽으로. 손흥민 가슴을 떠고 들어갑니다. 야, 자, 어이. 컨트롤 왼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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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고요. 다시 한번 들어 올렸습니다. 손흥민. 자, 살짝 내주는데요. 이동국이죠. 네. 자, 그대로 키핑하고 있는 이동구. 돌아들어서 빠졌어요. 밀었습니다. 자, 조영철 아, 하지만 옵사이드네. 깃발이 올라갑니다. 네. 아, 좋은 템포로 박스 안쪽을 한번 요리해봤던 대한민국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정말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의 동일선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약간 초극세사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전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아, 이 비스카란토의 네. 슬라이딩 태클을 그대로 이겨내면서 아주 센스 있게 볼을 키핑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손흥민 선수의 강점인 것이 오른쪽 터치라인에서 이명주 선수가 원투를 치고 중앙으로 접고 들어와서 이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측면 쪽에서 볼을 빼앗기지 않는 공격수가 있으면 다른 공격수에게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네. 보통 월드 클래스 공격수에게 특히 측면에서 가운데로 좀 치고 나가는 공격수들. 자, 그대로 슈팅. 네. 자, 굴절됐는데요. 자, 베네수엘라의 코너킥입니다. 요즘은 유럽도 그렇고 남미 팀들도 그렇고 측면 쪽에 있는 날개 공격수들이 과거처럼 그냥 치고 달리는 형태가 아니라 중앙으로 이렇게 접고 들어올 때 수아레스 같은 선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역시 그런 선수들과 계속 연계 플레이인데 조금 더 우리가 측면 쪽에서 아주 자신감 있게 흔들어주는 손흥민 선수와 정주 선수가 접을 때요 좀 필요합니다. 네. 자, 베네수엘라의 코너킥 알레한드로 게라가 준비합니다. 자, 감아 올려줍니다. 자, 헤딩! 자, 먼쪽에서 자, 바이스크킥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닿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좋은 패턴의 세트피스 연결을 해봤던 베네수엘라. 자, 가운데 쪽으로 넘겨주고 먼 쪽으로 쇄도에 들어가는 페로스에게 넘겨줬는데요. 자, 일단 지금 뭐 발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다행이긴 한데 네. 우리가 사실 월드컵 예선 때도 그랬고 본선 때도 그랬고 세트피스에서 좀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볼이 들어왔을 때는 일단 시선은 첫 번째는 볼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 공격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골문 가까이 있는 상대 공격수입니다. 상대 공격수를 놓쳤죠? 네. 좀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어요. 니어포스트와 파포스트에 있는 모든 선수를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마리오 론돈. 자, 차두리가 막아세웁니다. 속 손흥민이죠. 뺏어냈습니다. 손흥민 올라갑니다. 손흥민 앞쪽에 이청용 있습니다. 자, 손흥민 가운데로 직피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이동해서 손흥민 측면으로 내줬습니다. 자, 김민우 잡고 왼발 크로스. 네, 이청용. 하지만 이청용이 헤딩을 할 때 깃발이 일단 올라갔습니다. 아, 손흥민 선수 에이스입니다. 네. 상당히 많이 올라가네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또 이 오른쪽에서 이 안으로 접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가줬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시선이 다 유도돼 버려요. 지금 보세요. 네. 접고 지금 들어갑니다. 상황이었는데요. 또 접고 들어가죠. 일단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런 선수를 이제 크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인을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쪼개면서 들어가 버리니까 시선도 쏠리고 몸도 쏠리고 그럴 때 반대쪽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네. 92년생 젊은 공격수, 이제 월드컵을 한 병에서 풀립니다만 대한민국의 에이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영권이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김민우가 잡고 올라갑니다. 조영철. 김영권에게. 자, 이청용이 내려오면서 받아줍니다. 자, 김주영을 선택했습니다. 라인을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청용. 자, 차두리가 오버래핑에서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키 넘기는 패스로 일단 넘어줍니다. 토마스 링컨. 자, 김주영과 마리오 론돈이 공중에서 한번 싸워봤는데요. 살로몬 론돈도 함께 떴었고요. 일단 뒤통수를 잡고 좀 누워 있습니다.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집니다. 머리끼리 좀 부닥친 것 같은데요. 네. 내려오면서 팔꿈치에 오히려 팔꿈치에 뒤통수를 네네. 좀 맞은 마리오 론돈입니다. 충격이 좀 있었겠네요. 자, 끊어내고 올라가는 기성용입니다만 약간 터치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태클로. 자, 이번 시즌 수완지에서 기성용 선수가 수비력에 있어서 상당히 또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역할을 썬더랜드의 지난 시즌 때는 사실 좀 어려울 때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스완지에서는 지금 수비형 쪽으로 완전히 내려서 자리 잡고 있거든요. 또 그러면서도 이 공간이 앞쪽에 열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가서 또 슈팅을 때린단 말이에요. 오른발을 워낙 잘 썼는데 또 이 왼발의 능력도 좋아지고 있고요. 네.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도 순위가 상당히 상위권으로 올라간 기성용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무국에서 이제 함께 통계를 발표하게 되는데 지금 20위권 안으로도 진입을 했죠. 네,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뛰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인데요. 네, 자, 살로몬 론돈이 아주 강하게 몸으로 부딪혔습니다. 자, 몸싸움이 대단합니다. 치열합니다. 네. 자, 아이, 세명 나와요. 선수를 넘어지고 이청용 잡고 올라갑니다. 그대로 일단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권, 자, 로빈 패스로 열립니다. 넘겨줍니다. 김민우가 오버래핑에 올라옵니다. 자신감 있게 해야 됩니다. 네, 자, 가운데 조영철 그리고 이동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국 쪽으로 넘어옵니다. 이동국 잡고 잡았어요. 이동국, 자, 키핑을 놓고 이동국, 네, 넘겨주고요. 자, 이청용이 돼요. 뒤쪽에 가요! 손흥민, 자, 야! 오른발 슈팅 내려봤던 손흥민입니다. 자, 이동국 선수가 지금 버텨줬죠. 그래도 버텨주면서 약간 볼이 흘렀습니다. 이게 좀 아쉽네요. 완벽하게 볼만 키핑됐으면 좀 더 좋은 타이밍이 한번 나갔을 텐데요. 네, 이동국, 이청용 그리고 손흥민으로부터 아주 좋은 패턴이 나왔는데요. 자, 잘 헬리캠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좁은 공간이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일단 오른발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사실 하프라인에서 우리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몸싸움하면서 어떤 투지를 좀 보여주고 그 볼이 흐른 볼을 속공으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자, 전반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47분 동안 싸우는데요. 마리오 론돈 선수의 베네수엘라 선제골이 있었습니다만 이명주 선수가 만회골 기록하면서 1대1로 맞선 상황입니다. 흐름이 조금은 치고받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역시 그 전반 중반 이후부터 우리 템포를 가져오니까 좀 좋았거든요. 그 흐름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후반. 자, 풋볼 매거진골 스튜디오에서 포즈를 취했던 박찬호 해설위원을 아시안게임에서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한민국과 베네수엘라의 국가대표 평가전. 자, 이 경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건 역시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실망감을 안겨줬던 것을 이번 경기 그리고 또 9월, 10월 아시안컵 이전까지 좀 씻어내야 된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간절함이나 열정 같은 게 확실히 선수들에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아픔을 가장 그 당사자이자 어찌 보면 또 가장 또 힘들어했을 선수들인데 선수들이 이번에 이제 첫 번째 평가전을 치르면서 뭔가 우리가 좀 보여주자, 뭔가 좀 달라져 보자 이런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네. 네. 저 옆에 장예원 아나운서가 스포츠 뉴스를 대신 진행을 하고 지금 와 있는데 먹을 걸 하나도 안 사왔어요. 네, 이 자리에 보통 오게 되면 뭔가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빈손으로 와서 지금 경기만 공짜로 관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부천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게 되는 경기 하프타임에 이동국 선수의 센츄리 클럽 가입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국에서 네. 역대 9번째로 100번째 경기를 치르게 된 이동국 선수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1998년도 프랑스 월드컵 앞두고 네, 그 자메이카와의 평가전에서 데뷔전을 치렀고 프랑스 월드컵에서는 다비즈 앞에서 또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또 호쾌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또 때렸습니다. 네. 16년입니다. 16년을 대표팀을 하면서 오늘 100번째 A매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사실 슈팅 하나만으로 온 국민에게 한국 축구의 미래다라는 것을 느끼게 했던 바로 그 축구 소년이 2002년 월드컵에서는 대표팀에서 제외가 됐고 2006년에 또 최고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만 부상 때문에 낙마를 했었고 네. 2010년에는 비 오는 날 우루과이와의 16강전에서 그 슈팅 하나 때문에 또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이동국 선수에게 쏟아졌던 비판보다는 찬사가 이 커리어 내내는 훨씬 많았다는 게 사실입니다. K리그에서 또 너무나 잘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대표팀이 이렇게 흔들릴 때 맏형으로서 상당히 많은 또 오늘 경기를 보면 확실히 전적으로 몸을 던지고 많이 싸워주면서 자 한번 다시 나가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걸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팀의 붉은 유니폼을 바라보는 갈망의 자세만큼은 후배들이 정말 대단하게 또 배울 게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하프타임 이후에 신태용 코치가 한국영 선수를 투입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중앙 미드필더 쪽의 변화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네. 자, 일단 대기심은 10번을 교체할 것으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었는데 조영천 선수가 나가고 한국영 선수가 투입이 되는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평가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교체 카드를 여러 번 사용하면서 선수들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영 선수 같은 경우도 뭐 전적으로 이제 많이 쓸어주면서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성용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대형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전에 기성용 선수가 혼자서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좀 뛰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두 명의 어떤 중앙 미드필더가 전적인 수비의 어떤 이 저지선을 맡으면서 또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잡아주는 조용투 선수가 바꿨으면 이렇게 되면은요 이 이청용 선수가 이제는 오른쪽으로 가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서 한국영 선수가 다시 이제 기성용 선수 옆으로 파트너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대형이 이제 4-2-3-1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게 또 가장 익숙한 포메이션이기도 하고 이명주 선수의 어떤 공격형 미드필더로서의 신뢰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네. 이청용, 손흥민 선수가 좌우에서 이제 한번 뚫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은 전체적으로 공격적으로 많이 무게가 쏠려 있었고 또 중앙 쪽으로 많이 집중됐다라고 한다면 후반전에는 중앙 쪽에 있어서의 어떤 균형감과 더불어서 또 약간 측면 쪽으로 많이 벌리는 공격이 될 텐데 지금 기성용 선수가 때에 따라서는 저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 그런 또 공격적인 어떤 능력까지도 후반전에 평가를 해볼 수도 있다.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한국영 선수를 뒤에 남겨두고 기성용과 이명주가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이제 더블 체제를 한번 가져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미드필더의 삼각형을 뒤집어 놓은 역삼각형 형태의 4-3-3이 그대로 되겠죠. 네. 신태용 코치가 계속해서 대표팀 선수를 소집해서 4-1-4-1, 4-1-2-3, 4-3-3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포메이션 자체도 전술의 어떤 바탕이기 되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 선수들이 부분적으로 또 어떤 약속을 가지고 또 움직이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자, 차두리가 준비하고 있는 드로잉입니다. 전반전에 차두리 선수가 상당히 많은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네. 자, 손흥민이 받아주고 다시 한번 차두리에게 마르티네스 머리 맞고 벗어납니다. 지금 일단은 봐서는 한국영 선수와 기성용 선수가 일단은 약간 중앙 쪽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신태용 코치 이후에 뭐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감독이 또 부임을 하겠지만 자, 네. 차두리 쪽으로 전달됐습니다. 차두리의 크로스입니다. 제가 찍어 올려줍니다. 떨어지는 볼. 자, 이동국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흘러나온 공 김민우 뒤로 빼주고요. 기성용이 이어봤습니다. 기성용 자, 그대로 키핑하면서 가운데로 이동합니다. 뒤로 살짝 빼줍니다. 김주영이 올라오면서 받아줍니다. 다시 한번 차두리에게 차두리 자, 천천히 접근하면서 그대로 터치를 타 들어갑니다. 가운데로 넘겼습니다. 그대로 쳐냅니다. 자,
조노가 다시 한번 이거는 반칙이죠. 자, 이건 한국영 반칙이죠. 선수가 뒤쪽에서 반칙을 당했는데요. 좋은 위치에서 대한민국의 프리킥입니다. 지금은 이 축구에서 필요한 스피드, 중요한 스피드가 발의 빠르기도 중요하지만 판단의 스피드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떨어졌을 때 한국영 선수가 상당히 빠르게 판단했어요. 판단의 속도가 상당히 좋았던, 그래서 만들어낸 반칙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공격수 마리오 론돈 선수가 오히려 복귀하면서 한국영 선수에게 뒤쪽에서 반칙을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판단한 거죠. 네. 론돈이. 자,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한국영 선수가 한국의 프리킥을 선사했는데요. 자, 이 위치라면 우리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한번 가동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뭐 직접 가볼 수도 있지만은 만들어가는 프리킥으로 가지 않을까는 보이는데. 네. 일단 이동국과 이명주 선수가 좀 먼 쪽에 위치를 해 있는 상황이고요. 김영건의 왼발 그리고 기성용의 오른발이 모두 가능합니다. 김영건이 간다면 무회전으로 직접 왼발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붙일 것 같습니다. 자, 김영건 바로 왼발로 가네요. 네, 네. 직접 들어봤습니다만 수비벽에 막힙니다. 자, 최후방을 지키고 있는 차두리. 자, 막아세워놓고 그대로 전방으로 뿌려줍니다. 자, 이 전반전에도 그랬지만은 우리 선수들이 이게 홈 경기이기도 하고요. 전적으로 우리가 지배하면서 경기를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급하게 볼을 앞쪽으로 옮긴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전반전에 균형추를 맞췄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이 그 이후에 또 좋은 패턴으로 점유율을 상당히 높이면서 전진을 이뤄냈었거든요. 네. 자, 길게 넘어옵니다. 자, 위치를 살짝 놓쳤는데요. 자, 등지면서 차두리와 한국영 있는 공간, 그리고 다시 한번 이명주가 가담해줍니다. 중원에서 히메네스. 자, 손흥민이 한번 노려봤습니다. 비스카론도 측면 쪽으로 로살레스에게. 로살레스가 지금 올려줍니다. 마리오 론돈과 살로몬 론돈이 옵사이드죠. 있습니다만 마리오 론돈이 옵사이드 위치였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는 우리 수비 라인이 라인을 상당히 정리를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앞쪽으로 밀고 들어갈 때와 뒤로 물러날 때, 지금도 보세요. 들어갈 때 하는데 상체 자체가 좀 앞에 있었죠. 자, 마리오 론돈이 좀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옵사이드에 네. 걸렸습니다. 기성용이 전개합니다. 자, 김진현 키퍼가 올려주는데요. 이동국이 내려오면서 헤딩 가담. 자, 차두리가 일단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동국 센스 있게 원투치로 내주고요. 자, 이명주 건드렸습니다만 뒤로 흘렀습니다. 자, 베네수엘라도 선제골 이후에 자신들이 가져가던 어떤 자신 있는 컨셉, 이런 것들이 약간 흐름이 좀 끊기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실점한 이후에 조금 흔들렸다가 다시 한번 흐름을 잡으면서 전진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베네수엘라도 뒤쪽에서 볼이 나올 때 불편하게 나와요. 네. 김민우 중앙에 기성용. 네, 좋습니다. 아주 멋진 터치로 제쳐내고 그대로 전진합니다. 하지만 걷어내는 히메네스. 지연입니다. 일단은 지연입니다. 네. 자, 살로몬 론돈인데요. 자, 앞쪽으로 나와서 한국영이 마크하고 있습니다. 게라. 1차 지연됐고요. 네, 알레한드로 게라 일단 뒤로 넘겨주고요. 히메네스, 토마스 링컨에게. 링컨. 자, 그대로 통과하게. 네, 일단 기성용이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네. 근데 반칙을 할 때도 그 위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위험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대의 어떤 공격을 흐름을 끊는 것 괜찮습니다. 네. 2014년에 부임한 노엘 산 비센테 감독입니다. 역시 베네수엘라도 바로 2015년에 뭐 남미의 월드컵이자 남미의 아시안컵이라고 볼 수 있는 코파 아메리카를 또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이제 산 비센테 감독도 역시 대륙컵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베네수엘라가 축구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까 골 장면이죠. 네, 전반전에 너무 동점골이 잘 나오는 감았어요. 장면인데, 자, 먼 쪽으로 가마차는 이명주의 센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지금 볼의 궤적을 한번 보세요. 이 슈팅을 할 때 마지막까지 쭉 밀어줬기 때문에 볼 궤적 자체가 상당히 잘 감겨 들어갑니다. 네. 자, 포항에서 5골과 9개의 어시스트 기록을 남겨놓고 중동에 넘어가 있는 이명주입니다. 국가대표팀 그리고 아시안게임 잘 대표팀에서 돌았어요. 탈락을 했습니다만 그 실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측면 쪽으로. 자, 흔들고 들어옵니다. 자, 가운데로 넘길 채비. 하지만 맞고 나갑니다. 네, 코너킥 선언됐고요. 네, 손흥민이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코너킥. 손흥민 선수가 이제 전반전에 약간 사타구니 쪽을 다쳤을 때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이네요. 네. 사실 구자철 선수가 지금 종아리 부상 때문에 오늘 경기에 엔트리에서 아예 빠져 있거든요.
부상을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김민우가 왼발로 코너킥 준비합니다. 자, 이청용이 가운데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민우 왼발로 올려줍니다. 가까운 위치. 걸렸어요. 들어갑니다. 골입니다. 역전골 기록합니다. 이동국 센츄리클럽 갈파는 날 역전골 기록합니다. 100번째 경기에서 골을 만드는 이동국 선수입니다. 자신의 A매치 31번째 골을 헤딩으로 만들어냅니다. 네, 20번 등번호 20번을 가리키면서 내가 이동국이다. 오늘 센츄리 클럽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1998년에 나타났던 슈퍼스타, 그리고 16년 만에 A매치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면서 자, 뭐 황금 신발이나 다름없습니다. 손흥민이 한번 닦아줍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어떤 골을 넣거나 멋진 골을 넣었을 때 저런 써내면을 후배들이 해주는데 네. 잘 잘랐어요. 자, 김민우가 왼발로 감아준 거에서 날카롭게 넘어왔고요. 네. 이동국의 머리에 걸리면서 크로스만 먹고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저렇게 잘라 들어가게 되면 이건 막기 너무 어렵죠. 네. 자, 이동국이 만들어낸 2대1 역전골입니다. 결국 이제 헤딩이라고 하는 것은 볼이 날아오기 직전에 이미 어떤 발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공간을 잡는 선수에게 갈 수밖에 없는데 잘 움직였어요. 네. 자, 우리 나이로 36살의 이동국 선수입니다. 베테랑이고 뭐 노장이다. 또 본인은 노장 혹은 대표팀에서 언제나 유망주기 때문에 노망주다라는 말까지 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동국 선수는 통상 커리어로 말하는 선수가 아니라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 리그 득점 1위이자 공격 포인트 1위. 그것을 실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미스하면 안 됩니다. 네. 끊어내는 한국영입니다. 이동국 선수가 오늘 경기 앞두고 대표팀은 은퇴하는 자리가 아니라 선수 생활을 그만둘 때까지 평가받는 자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이동국이 등지는 상황에서 자, 페로스와 한번 몸싸움을 벌여봤습니다. 다시 한번 네. 역전골 장면인데요. 잘 이동국이 잘랐어요. 그대로 끊어내면서 크로스 맞고 들어갑니다. 골키퍼 입장에서 저렇게 앞쪽에서 잘라 들어와서 방향이 바뀌면 이거 막혀 너무 어렵습니다. 네. 네. 자, 라이언 킹이라는 애칭, 그리고 뭐 신바로도 또 불렸던 이동국 선수인데요. 지금은 뭐 최고의 커리어를 K리그에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1998년이면 16년 동안 지금 대표팀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16년 4개월인데요. 역대 최고의 기록은 이훈재 코치가 갖고 있습니다. 16년 5개월입니다. 10월에 벌어지는 A매치에 나서게 된다면 그 기록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역전까지는 만들었고요. 네. 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이 경기 흐름, 오늘 평가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실험을 하고 또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뒤졌을 때 동점 만들었던 경우, 만들었을 때의 흐름, 또 동점을 만든 다음에 역전 흐름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2대1 상황에서 또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냐, 이것도 집중 있게 가져야 됩니다. 히메네스. 자, 그대로 압박을 하면서 다시 한번 토마스 링컨부터 출발합니다. 자, 게라에 달려가는 공간 쪽으로 붙여줍니다. 알레한드로 게라. 자, 뒤쪽에 약간 비어있는데요. 자, 가운데를 밀어줍니다. 헤딩 일단 걷어냅니다. 하나 잘해줬고요. 네, 몸을 날리면서 한국영 네. 선수가 걷어냅니다. 한국영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기성용 선수 할 때 두 선수는 역할 분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영 선수는 상당히 많이 움직여주면서 태클로서 이제 흔들어 쓸어주고, 기성용 선수가 조금 더 자유롭게 많이 공격과 수비를 연결합니다. 네. 순간적으로 약간 비어있는 위치였는데 넘어오는 걸 한국영 선수가 뒤로 복귀하면서 헤딩으로 몸을 날리면서 걷어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한국영 선수는 많이 뒤쪽에서 쓸어주는 역할이죠. 네. 자, 베네수엘라의 코너킥 알레한드로 게라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른발이 상당히 정확한 선수인데요. 자, 카마 올렸습니다. 그대로 헤딩! 비스카론도가 떠봤습니다만 그대로 뒤로 향합니다. 대한민국의 골킥. 지금 역전을 당하니까 베네수엘라도 이 공격수 후안 팔콘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후안 팔코는 프랑스 메스로 지금 이적을 해서 처음으로 유럽에 또 진출한 선수입니다. 베네수엘라 리그의 어떤 골잡이로 출발을 해서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2위로 이번 네. 시즌 프랑스 1부 리그로 승격한 메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미드필더로 출발해서 이제 공격수까지 움직여주면서 상당히 기본적으로 아주 스피드가 빠른 이제 그런 윙도 뛸 수 있고 최전방도 뛸 수 있는데 공격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 명의 론돈, 살로몬 론돈과 마리오 론돈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시 다시 한번 후안 팔콘도 투입합니다. 네. 아주 공격적입니다 지금. 네. 자, 지금 한국영 선수와 후안 팔콘 선수가 좀 충돌을 해봤는데요. 마리오 론돈 선수가 오른쪽 측면 쪽으로 살짝 빠지고, 자,
살로몬 론돈 아래쪽으로 후안 팔콘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좀 더 무겁게 많이 두었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베네수엘라도 수비 부담감이 좀 커질 거예요. 이동국입니다. 자, 측면 쪽으로 밀어줍니다. 이동국이 빠져나가 있습니다. 차두리가 길게 아, 밀어주고, 이동국 자, 좋아요, 이동국의 좋아요. 스타팅 태클. 아이 좋아요. 네. 네, 하지만 일단 반칙이 선언됐고요. 네, 자, 네, 좀 신경전을 벌입니다. 지금 약간 몸싸움이 있었는데 불필요했습니다. 네. 보죠. 자, 공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네, 여기서는 페로소 선수와의 몸싸움이었는데요. 슬라이딩 태클로 일단 볼을 먼저 건드렸거든요. 네, 약간 좀 반칙은 선언이 됐고요. 그 상태에서 약간 또 몸싸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두 명의 선수가 오늘 굉장히 자주 맞부닥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격수 입장에서 볼이 흘렀기 때문에 경합할 수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뒤에서 미니까 뭐 특별히 얼굴에 접촉이 있던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이동국 선수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반응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동국 선수가 좋은 것은 지금도 보세요. 오른쪽 측면으로 상당히 넓게 빠지잖아요. 오늘 전적으로 뭐 이 중앙 쪽으로 접근하는 선수들이 많은 우리 어떤 공격 스타일을 놓고 봤을 때 원톱이라고 하는 선수 저렇게 측면 쪽으로 많이 빠져기도 해야 되고 좀 수비 가담도 상당히 넓게 해주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네. 이동국 선수에게는 오늘 뭐 센츄리 클럽 기념 경기 이런 의미보다는 지금 대표팀의 어떤 무게감을 확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지로 가득 차 네. 있습니다. 자, 왼발 슈팅인데요. 자, 강하게 붙여준 공 일단 굴절돼서 나왔습니다. 이명주, 자, 로빙 패스로 넘겨줍니다. 이청용을 겨냥합니다. 자,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만 헤딩으로 떨궈주고 걷어냅니다. 자, 빠른 속도로 복귀하면서 이명주가 다시 한번 압박을 했습니다. 일단 반칙으로 끊어냅니다. 전적으로 우리 선수들의 오늘 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라고 할까요? 네. 이 집중력과 갈망, 열정 이런 게 상당한 것 같아요. 일단 볼이 들어왔을 때 이 몸을 던지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칭 스태프 그리고 또 이제 축구협회에서도 계속 주문을 했던 것이고 바로 경기 결과나 스코어와 관계없이 한국 대표팀 구단주인 네. 한국 국민들이 또 바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실 축구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네트를 치고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몸싸움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좀 더 강하게 볼이 왔을 때 그런 몸싸움을 피하지 않고 아주 강하게 부닥치고 열정을 보여주고요. 네, 자, 역전골 장면인데요. 김민우의 잘 코너킥부터 잡았어요. 시작돼서 손흥민과 이동국이 같이 떴는데 가까운 위치 이동국 머리에 그대로 얹혔습니다. 지금 골대 맞고 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손도 못 쓰죠 키퍼가. 그렇습니다. 이동국 센츄리 클럽 가입하는 날 골을 기록합니다. 사실 많은 K리그 축구 팬들이 이동국 선수 하면 발리기 때문에 센츄리 클럽 기념골을 발리 슈팅을 기록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네. 했었는데요. 멋진 헤딩 슈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먼 위치에서 프리킥 전개합니다. 그대로 넘어옵니다. 헤딩 가운데를 밀어줍니다. 김진영 키퍼가 잡아냅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사실 이동국 선수가 앞으로 언제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 월드컵을 갈지 안 갈지 좀 빠지나요? 네, 자, 뒤쪽 공간인데요. 손흥민이 잡고 올라갑니다. 이명주가 근처에 있습니다. 손흥민 네. 자, 뚫고 들어갑니다. 게라가 한번 몸으로 부딪혀왔는데요. 코너킥입니다. 그대로 네. 나갔습니다. 한국의 코너킥. 그러니까 이동국 선수가 뭐 길게 보면 그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갈지 못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마저도 누구도 그 자체를 아예 무시하거나 그거를 또 인정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해볼 때까지는 해본다는 거죠. 누구나 가능성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몇 달 뒤에 1월에 호주에서 아시안컵이 열리게 되는데 월드컵 다음으로 또 중요한 대회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베테랑의 경험치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동국과 차두리도 굉장히 또 노리고 있는데요. 자, 약간 흥분돼 있기 때문에 네. 자, 기성용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근처에 김민우 선수도 있습니다. 자, 주심이 기성용 선수에게 주의를 주고 문 앞으로 들어갑니다. 자, 바로 이전에 코너킥에서 자, 이 세트피스에서 역전골이 나왔습니다. 자, 기성용이 올려줍니다. 원쪽으로 넘어갑니다. 걸려요. 네, 헤딩! 자, 공중전 펼쳐봤는데요. 하지만 머리끼리 좀 부닥쳤는데요. 반칙이 선언되면서 베네수엘라의 공이 됩니다. 기가- 출혈이 있습니다. 아, 자, 김주영 선수가 몸을 좀 공중으로 높이 날리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우리 선수들이요. 네. 오늘 정말 몸을 계속 던지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타이틀은 친선 경기로 붙어 있습니다만 한국 선수들은 브라질 월드컵의 어떤 상처 그런 것들을 씻기 위해서 오늘 경기에서 정말 투지를 불사르고 있습니다. 피가 지금 많이 나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물을 좀 끼얹어서
상태를 좀 봐야겠는데요. 러닝 점프가 되면서 뒤통수와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강하게 부딪혔는데요. 지금 교체 투입된 후안 팔콘 선수의 뒤통수 쪽에 오히려 김주영 선수가 부딪히고 말았는데 눈 근처가 좀 찢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교체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세이아스 공격형 미드필더를 투입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공격형 미드필더나 이제 윙포드나 다 볼 수 있는 공격 자원입니다. 네. 그러면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고 있는 에드가르 히메네스를 빼줬습니다. 네, 아주 공격적인 지금 포진이죠. 역시 역전을 허용했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를 빼고 지금 공격수를 투입을 하는데요. 네, 부천종합운동장에 34,000명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 대해서 사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축구협회 쪽에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많은 관중들이 오늘 경기장에 찾아와 계십니다. 자, 비스카론도 헤딩, 이청용. 자, 빠른 속도로 차두리에게 넘겨줍니다. 게라가 막아서고 있는 차두리, 이청용에게 패스합니다. 이청용 차고 들어갑니다. 자, 바로 빠릅니다. 돌파. 네. 이청용의 돌파, 가운데로 넘겨줍니다. 다시 한번 잡아내고 이청용. 네, 자, 근처에서 일단 뺏겼습니다. 자, 그대로 전방 압박을 수행하면서 다시 한번 해설입니다. 가운데로 이동국 쪽, 이동국 걸렸어요. 이동국 골! 3대1로 앞서갑니다. 대한민국의 이동국 자신의 A매치 32번째 골, 오늘 멀티골 기록합니다. 이동국의 가능성, 이동국의 100번째 경기에서 2골, 이동국의 날입니다. 네, 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그 무게감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한 자세를 16년 4개월 동안 유지했던 이동국 선수가 오늘 멀티골 기록합니다. 네, 이건 클래스의 힘이기도 하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열정, 집중력, 그 투어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베테랑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부터 상당히 좋은 패턴들이 전개가 됐는데, 자, 압박에서 여기서 풀었어요. 물러나지 않았거든요. 네. 자, 이 넘어온 공을 수비수들이 처리하지 못했고 이동국이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이 볼을 슈팅을 때릴 때 임팩트와 관련해서 뭐 K리그 최고의 이동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 양발을 잘 쓰긴 하지만 역시 오른발을 주로 쓰는 이동 선수가 제대로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즌 K리그 전북에서만 100번째 골을 만들어냈고 K리그 역사상 최다골 165골 기록하고 있는 이동국인데요. 네. 자, 최고의 감각, 최고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볼이 이렇게 공중으로 떴을 때는 공중에서 이렇게 수비수가 붙을 때는 그 지역에서는 어떤 그 위험적인 장면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떨어지는 볼에 대한 이 집중력을 요구하는 게 중요한데 이동 선수의 집중력이 나왔습니다. 네, 자, 김주영 선수가 나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체를 했네요. 네, 성남의 선수. 임채민 네.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되면 성남뿐만 아니라 국가대표팀에서도 상당히 주목하는 미래로 또 조율되는 중앙 수비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A매치 오늘 데뷔전 치는 거고요. 네, 가운데로 넘겨줍니다. 헤딩, 일단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살로몬 론돈이 따라갑니다. 차두리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론돈과 차두리 일단 뒤로 빼줍니다. 토마스 링컨. 자, 그대로 띄올려주는데요. 비스카론도의 높이를 한번 누려봤지만 김진현 키퍼가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그대로 던져주면서 봐야죠. 전개합니다. 측면 쪽에서 김민우 슬라이딩 태클 일단 피했습니다만 그대로 나갔습니다. 한국의 드로잉 공격. 김주영 선수가 부상을 좀 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교체에 대해서 나갔는데 조금 깊게 찢어진 듯한 느낌도 있었는데요. 네, 일단 좀 밝은 표정을 유지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 FC 서울이 후반기에 엄청난 상승세거든요. 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아주 좋고요. 네, 챔피언스리그 4강, FA컵 4강 모두 진출했고 리그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교체 투입된 임채민 선수도 90년생 젊은 또 수비수인데요. 성남도 FA컵 4강에 진출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 대표팀도 미래의 어떤 준비 세대도 아니겠습니까? 네. 자, 네. 넘겨주고요. 차두리. 자, 좋은 위치에서. 자, 크로스오버 걸렸어요. 네. 이거 떴다. 자, 옆으로 살짝 샜습니다. 손흥민. 손흥민의 헤딩이었는데요. 근데 조금 괜찮네요. 네. 자, 지금 손흥민이 몸을 빨리 일으키지 않으면 저희가 좀 철렁하거든요. 네. 또 전반전 한번 쓰러져가지고요. 네. 지금은 약간 아쉬워서 좀 오래 엎드려 있었습니다. 자, 많이 기성용이 뛰네요. 끊어냅니다. 자, 김영권의 잘 패스. 빠졌어요. 자, 한국영. 돌려받는 한국영. 자, 중원에서 측면 잡고 득점. 전진합니다. 일단 기성용 쪽으로 공 내려줍니다만 각도가 좋지 못했습니다.
한국영을 뒤에 남겨놓고 기성용 선수는 약간 왼쪽 전진된 위치로 좀 올라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위치에서는 두 선수가 나오게 되면 항상 그 한국영 선수가 뒤에서 쓸고 기성 선수가 좀 더 앞쪽에서 배치되고 이 흐름들이 유지되죠. 네. 자, 론돈이 넘겨주고요. 마리오 론돈이 이어봤습니다. 측면에서 로살레스. 뒤로 빼주고요. 자, 루이스 세이아스는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역시 중원에서 중앙 미드필더도 보되기 때문에 좀 뒤쪽에 쳐져 있습니다. 지금 후반전은 특히 베네수엘라가 허리 싸움에서 지금 지고 있어요. 네. 볼이 나오질 않아요. 자, 이청용의 슬라이딩 태클이었는데요. 가운데로 넘겼습니다. 마리오 론돈 뒤쪽에 살로몬 론돈 하지만 빠른 템포로 김영권이 이건 볼을 낚아챕니다. 보내야 되겠네요. 한 명이 넘어져 있었는데요. 이청용이 슬라이딩 태클을 할 때 게라 선수가 약간 상처를 입었습니다. 알레한드로 게라가 넘어져서 네. 조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공을 내보냈습니다. 골 자, 장면이죠. 이동국 선수의 대한민국 세 번째 골인데요.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골 맞고 지금 들어가는데 네. 손을 쓰기가 어렵죠. 청소년 대표 때부터 슈팅 감각만큼은 정말 대단한 선수로 대접을 받았었는데요. 자, 차두리 선수가 자기 일처럼 좋아합니다. 뭐 오늘 감독도 그랬고 또 경기 전에도 그렇고 수비 쪽의 차두리, 공격 쪽의 이동국 선수의 어떤 역할로 네. 그러니까 그것이 전술적인 역할이기도 하지만 지금 팀이 조금 어렵고 힘들 때 좀 끌어가주는 어떤 심리적인 리더십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박지성과 이영표 선수가 은퇴한 이후에 대한민국의 어떤 정신적 90점, 또 실력의 90점 이런 것들이 좀 사라졌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베테랑들이 그런 것들을 또 메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이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역할도 그렇고 골고루 참 배치되어 있을 때 좋은 팀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유형의 선수가 10명 있다고 그 팀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베테랑 선수 역할도 있는 거죠. 자, 이청용 일단 띄워 올려줬습니다. 이동국 등지고 있습니다. 반칙 얻어냅니다. 자, 바로 전개하지 못하게 일단 토마스 링컨이 좀 방해를 했는데요. 지금도 이동국 선수가 측면까지 가서 지금 반칙을 얻어줬다는 거죠. 네. 자, 페로소 선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오늘 그랜디 페로소와 이동국 선수가 계속 네. 같은 위치에서 맞부닥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국, 페로소가 둘 다 한 경고를 한 장씩 안고 있습니다. 오늘 이동국 선수가 어쨌든 평가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네. 상당히 많이 흔들어주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들어가서 볼 싸움을 해주는데요. 그렇습니다. 비스카론도의 헤딩, 중원에서 토마스 링컨 측면 쪽으로 밀어줍니다. 후안 팔콘이 빠져 있습니다. 김영권 그리고 김민우가 함께 나와서 맡고 있는데요. 그대로 공 나갑니다. 네. 한국의 골킥입니다. 크로스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술론에 있어서 일단 최전방의 공격수의 역할은 물론 뭐 골을 넣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골을 잘 넣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수비를 계속 뒤로 물러나게 해야 돼요. 자꾸 밀어내야 돼요. 움직임을 통해서. 그럼 수비수가 뒤로 물러난다는 얘기는 다른 공격수들에게 그 공간이 그만큼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오늘 이동 선수가 많이 흔들어주는 것은 전술적으로 그래서 역할이 좋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뤄줬어요. 자, 이청용이 센스 있게 터치하고요. 그대로 중원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청용 밀어줍니다. 네. 하지만 네. 기성용이 올라왔습니다만 그대로 나갔습니다. 지금 약간 변형된 형태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 대표팀이 네. 손흥민 선수가 이동국 선수 쪽으로 많이 붙고 이동국 선수는 오히려 측면 쪽으로 수비수 달고 도망가고요. 그러면 왼쪽이 좀 비지 않습니까? 이 위치를 기성용 선수가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자, 기성용 선수가 이제 많이 올라간 장면들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한국영이 포백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명주보다 좀 더 전진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기성용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네. 간헐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후방에서 싸워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한국영의 패스. 기성용 전진된 위치에서 받아냅니다. 측면에 나왔어요. 이청용 쪽 네. 밀어주고 들어갑니다. 이청용 잡고 자, 가운데 위치로 좋습니다. 손흥민 그 슛! 손흥민. 키퍼가 쳐있고요. 다시 한번 뒤로 나오고 시체로가 걷어냅니다. 네. 지금 이 변형된 형태의 선택이 베네수엘라를 어렵게 하고 있어요. 네. 이동국 선수가 낚시 역할을 하면서 수비수 닫고 도망가고요. 지금 기성윤 선수까지 중앙 쪽으로 와 있거든요. 자, 직접 오히려 오른발을 선택해봤던 또 손흥민인데요. 지금도 손흥민 선수가 때릴 때 가운데 있던 선수는 기성윤 선수예요. 수완지에서도 그렇지만 기성용 선수가 약간 아크 정면 쪽에서 도사리고 있다가 흘러나온 공을 바로 골로도 연결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국영 선수가 들어오고 또 세 골을 넣고 좀 앞서가면서 약간 또 변형된 어떤 움직임을 또 가져갑니다. 네.
자, 대한민국도 1월에 있을 아시안컵을 준비하고 있고 네. 또 베네수엘라도 내년에 역시 있을 코파 아메리카 대륙컵들을 또 준비하고 있는 양 팀입니다. 네, 자, 그만큼 팀을 또 만들어 가야 되고 오늘 경기가 친선 경기입니다만 상당히 또 중요하게 임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종우 선수, 중앙 미드필더 박종우 선수까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당장은 또 월요일에 그 우루과이 경기도 있고, 그 다음에 10월이 있고 또 이렇게 평가전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또 아시안컵,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러시아 월드컵 지역 예선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좀 이런 평가전들이 쌓여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네. 자, 차두리의 패스. 자, 굴절되면서 살로몬 론돈. 자, 뒤쪽으로 흘렀습니다만 차두리가 마크합니다. 김진현 키퍼가 길게 전방으로 이동국이 머리 맞고요. 뒤쪽에서 이청용이 빠른 속도로 올라옵니다만 공 내려주고 자, 이동국 네. 맞고 굴절됩니다. 그렇죠. 네, 이동국. 자, 그대로 키핑하는데요. 에어싸고 있는 이명주와 이동국과 이청용입니다. 자, 김영권 건드립니다. 많이 느려요. 네. 네. 베네수엘라의 공. 박종우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박종우 선수가 들어가고 기성용 선수를 불러들이는 신태용 코치입니다. 파울 장면이고요. 네. 광저우 프리로 이적해서 뛰고 있는 박종우 선수인데 뭐 부산에 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만 수비형 미드필더와 공격형 모두 가능한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워낙 킥력이 좋기 때문에 약간 뒤로 물러나 있더라도 프리킥 같은 경우 나오면 오른발 프리킥도 잘 때린 박종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한국영 선수와 중앙에서 균형을 잡겠지만 공격적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기성용 선수가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물러납니다. 베네수엘라의 드로잉 공격. 대한민국의 골킥입니다. 자, 이 비스카론도 그리고 그랜디 페로소 모두 유럽에서 뛰면서 특히 프랑스 리그에서 상당히 공격력도 겸비한 수비수들인데요. 네. 하지만 지금 워낙 우리가 좀 아주 거세게 가고 있고요. 지금도 보세요. 기성용 선수 대신 들어간 박종우 선수가 약간 뒤로 쳐지지 않고 오히려 앞쪽으로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전적으로 오늘 경기의 선택, 우리 대표팀의 선택은 공격입니다. 공격적으로 좀 박종우 선수까지도 깊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중원에서 싸고 있는 이명주인데요. 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또 지금은 이청용 선수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좌우 쪽을 바꿨습니다. 네. 변화를 좀 많이 주고 있는데요. 자, 로살레스와 곤살레스입니다. 압박이죠. 좋습니다. 자, 그대로 이청용이 압박을 하면서 통했습니다. 한국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자, 김민우가 던져주고요. 이청용. 자, 반칙입니다. 자, 김민우의 왼발, 박종우의 오른발 또 가능한 상황인데요. 자, 세트피스로 만들어 보기에 상당히 괜찮은 위치입니다. 자, 박종우가 전개하고 김민우, 손흥민에게 넘겨줍니다. 다시 한번 박종우. 자, 뒤로 빼주고요. 박정우 반대편으로 차두리를 선택했습니다. 차두리 뒤로 물러나면서 자, 알레한드로 게라의 압박인데요. 차두리의 반칙입니다. 네, 지금 조금 위험했네요. 뒤쪽에 수비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타이틀 대회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네. 미스를 통해서 빼앗겼기 때문에 네, 우회적인 반칙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뒤쪽에 수비수들이 좀 적었거든요. 네. 자, 그대로 전진하면서 측면 쪽으로 빼줬습니다. 자, 왼발 크로스 넘어오는데요. 김진현 키퍼가 가운데서 낚아챕니다. 자, 순간적으로 이제 공이 미끄러지면 안 되는데요. 네. 전반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조금 긴장하고 있는 듯한 모습은 있습니다. 김영권 전진. 박종우가 공을 내보냈습니다. 토마스 링컨. 세이아스.
측면 쪽에 시체로에게 전달됐습니다. 손흥민이 막아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이야스가 이어봤습니다. 토마스 링콘. 자, 두 명의 공격 전개가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뒤쪽에 있는데요. 자, 로살레스 가운데로 내주고요. 그대로 흐릅니다. 네, 자, 뒤쪽에 위기입니다. 슛! 네. 네, 빗나갑니다.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기성용 선수가 나간 이후에 중원에서 볼을 뺏기면서 오히려 상대에게 좀 좋은 흐름을 내주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라인이 좀 무너졌고요. 순간적으로 집중력 떨어졌습니다. 네. 자, 두 명의 수비수가 가운데로 크로스가 넘어오는 공을 일단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유롭게 슈팅을 때릴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자,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닙니다. 네. 이 경기는 정말 휘슬이 울려야 끝나는 거고요. 질 때도 잘 져야 되지만 이길 때도 잘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집중하면서 이겨야 됩니다. 자, 세이야스가 왼발로 넘겨줍니다. 김진현 가운데로 쳐냈습니다. 이명주. 하지만 방향이 좋지 못했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네. 자, 약간 세 번째 골 이후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 자, 일단 이동국 선수. 이동국을 불러들이고 네. 이근호를 투입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경기장에 지금 온통 기립박수입니다. 네. 자, 34,000 관중들이 기립박수로 라이언킹 이동국 선수의 센츄리 클럽 그리고 멀티골까지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에서는 박수 치시지 마시고 방송을 하셔야죠. 아, 네. 네. 자, 이근호가 투입이 됐는데 이근호 선수는 오늘 상주 상무에서 카타르 리그로 이적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엘 자이시로 이제 이적을 했는데요. 네, 자, 이동국 선수의 역전골 장면이고요. 세트피스에서 헤딩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골까지 3대1로 앞서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선수들에게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무엇이 될 거라고 하는 것도 누구도 재단 못해요. 네. 솔직히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누구도 도전 그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실력으로 지금 대한민국 K리그에서 입증을 하고 있는 이동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도전을 해서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1위 팀 전북의 최전방 공격수로서 최고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청용. 자, 이동국 선수가 벤치로 들어갔는데 이제 또 월요일에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갖기 때문에 네. 이동국, 기성용 두 명의 선수 모두 이제 체력 안배를 좀 잘 해야겠습니다. 이동국 선수를 포함을 해서 일단은 또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네, 빠르다. 빠른 속도로 하지만 어이, 손흥민. 자, 네. 에버랜스 키퍼가 나오면서 쳐냅니다. 아, 손흥민의 순간 스피드 그리고 질주 본능을 한번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몸 좋아요. 네, 지금 한참 올라와 있습니다. 네. 유럽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도 모두 결승골을 두 번 다 만들어냈었는데요. 아주 호쾌하게 들어가잖아요. 자, 그리고 본선 무대에서 같은 조에 편성된 살로몬 론돈과 지금 같은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습니다. 네, 빼주는 과정에서 반칙이 나왔는데요. 네. 조금 선수들이 흥분하는데요. 네. 자, 오늘 알레한드로 게라가 측면에서 함께 뛰는 선수들 손흥민, 차두리 몸싸움이 좀 많습니다. 네, 지금 넘어져 있는데 또 공을 걷어차 버렸거든요. 선수를 향해서 좋지 않습니다. 자, 상당히 괜찮은 위치에서 대한민국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자, 세트피스로 여러 가지 옵션을 또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넣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넣어야 됩니다. 네. 자, 가까운 위치로 넘겨주는데요.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자, 바로 전개하는 베네수엘라. 측면에 게라에게. 자, 이번에도 몸싸움입니다. 선수들이 네, 크게 충돌한 것 같진 않은데. 네. 박종호 선수와의 충돌이었는데요. 김창수 선수를 준비시키네요. 네. 자, 김민우를 빼주고 김창수를 투입하는데 이렇게 네. 되면 김창수가 왼쪽을 또 한번 볼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뭐 김창수 선수는 뭐 오른쪽을 주로 봐왔지만 원래 K리그 있을 때부터 왼쪽도 봤던 선수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다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김창수가 이렇게 되면 김민우 선수 대신 왼쪽 수비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9월 A매치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될 때 김창수의 왼쪽 기용에 대해서는 또 예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세이아스가 살짝 빼줬습니다만 차두리의 공간으로 굴러갑니다. 자, 바깥쪽으로 걷어냅니다. 베네수엘라의 드로잉 공격. 자, 10여 분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좀 바빠지고 있습니다. 토마스 링컨. 자, 밀어주는 패스. 상당히 좋은 패스가 들어갑니다. 접근합니다. 가로 좁혀야죠, 그대로 살짝 가로 밀어주고요. 그대로 다시 한번 가까운 위치에서. 네. 네. 자, 마지막 순간 일단 밖으로 나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코너킥. 자, 이 끝까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사실 패하는 팀에겐 잔인할지 몰라도 독일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7골을 넣을 때 보세요. 전반전에 5골을 넣었지만 후반전에도 더 골을 넣기 위해 싸우잖아요. 네. 그래놓고 한 골을 실점한 건 굉장히 아쉬워했던 네. 노이어 키퍼였거든요. 근데 그게 좀 왜 그러냐면 일단 빨리 들어가는데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축구를 끝까지 90분 동안 유지한다는 게 무서운 팀이거든요. 조금 뒤지고 있건 앞서고 있건 끝까지 90분 동안 자기 흐름과 자기 축구를 한다는 거죠. 네. 독일이 넣었던 골 숫자보다 독일 선수들의 어떤 그 일관되게 유지되는 정신 자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공포를 느끼게 했습니다. 네. 자, 중원에서 끊어내고 올라가는 베네수엘라입니다. 토마스 링콘. 자, 패스 한 방으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선수인데요. 자, 받아주고 측면에 로살레스에게 전달됐습니다. 자, 넣어주는 패스가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네. 흘렀습니다. 잘 걷어냈고요. 네. 자, 성남의 임채민 선수가 걷어냈습니다. 23라운드 상주전에서 발목 부상을 당하긴 했었던 임채민 선수인데요.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로살레스인데요. 지금은 네. 네, 지금 그 아니에요. 전에 끊겼습니다. 네. 지금 킥을 하려고 할 때 발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거 반칙입니다. 네. 로베르토 로살레스가 쇄도하면서 오른발로 때려 맞습니다만. 네. 그래서 보세요. 일단은 커버가 들어왔고 차려고 하는데 발을 넣었죠. 네. 반칙입니다. 장수 선수가 걷어내려고 하는 상황에서 일단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노엘 산 비센테 감독은 상당히 좀 아쉬워하는 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 개인적으로는 뭐 하나 정도를 더 넣고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뭐 뒤지고 있는 팀에게 좀 잔인하지 않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상대에게도 예의입니다. 앞서고 있다라고 해서 설렁설렁하면 더 사실은 속상하잖아요. 아니 우리 팀을 무시하는 건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끝까지 모든 팀들은 이기려고 싸워야 됩니다. 그게 피파가 권장하는 페어플레이 1번 정신이기도 하고 끝까지 싸워야 다음번 경기도 더 잘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남미의 강팀들이 많아서 남미에선 하위권이긴 합니다만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고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위고요. 분명히 강팀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하고는 분명히 좀 달라요. 과거에는 사실 뭐 야구로 유명했지만은 2007년 코파 개최했고 2011년 4강 했고 이번에 이 지역 예선에서 잘 치르면서 지금 상당히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축구 인구가. 네. 2015 코파 아메리카에서 또 어떤 성적을 거둘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네. 국가거든요. 뭐 야구로서는 미겔 카브레라, 뭐 킹 펠릭스 이런 선수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야구 쪽으로 좀 더 알려져 있지만 축구 쪽으로 지금 엄청난 붐이 몇 년 동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몸싸움인데 지금요 좀 스트라이커로 뛰고 있는 이 살로몬 론돈 있잖아요. 유럽 이적 시장에서 평가액이 지금 보면은 한 1,500만 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2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거는 손흥민 선수보다도 높아요. 그 정도로 이 개개인의 능력들은 떨어지는 팀이 아닙니다. 네, 기성용 선수도 스완지 시티로 이적할 때 이제 100억 원 정도 이적료가 기록이 됐었거든요. 네. 지금 론돈 선수가 200억이란 말이죠. 평가액이. 네. 지금 제니트가 더군다나 러시아 리그에서 시즌 초반 선두를 달리면서 전승 행진을 하고 있는데 주전 스트라이커로 계속 기용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반칙이고요. 자, 측면에서 이청용과 이 로살레스가 한번 싸워봤습니다. 볼을 터치하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약간 발을 넣었어요. 지금 산비센테 감독은 볼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일단 발을 걸린 것이다 라는 제스처를 취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장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청용 선수에게 반칙을 범했을 때 교체돼서 나갔던 살로몬 론돈이 거칠게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선수에게도 주시면 퇴장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벤치에 앉을 수가 없어요. 네,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라커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살로몬 론돈인데요. 자, 이 선수의 몸값이 엄청나다라는 걸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라운드 밖으로 이제 경기장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선발로 뛰었던 선수인데 네. 자,
베네수엘라와 우루과이가 지금 동아시아 원정을 와서 한국과 일본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상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9월 A매치 기간엔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간접 비교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자, 뺏어내고 올라오는 차두리. 박종우에게 박종우 그들 키핑해냅니다. 자, 이명주가 잘 흘렸어요. 원터치로 넘겨주고요. 이청용 살짝 골 띄웠습니다. 자, 팔에 맞았는데요. 핸드볼이죠. 핸드볼 반칙이 선언됩니다. 선수 교체되네요. 네. 자, 이청용에게 패스를 넣어줬던 이명주. 정말 포항에서 간결한 플레이가 그대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한교원 선수 투입 준비하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전북의 한교원 선수도 A매치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청용을 불러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교원 선수는 이청용 선수 자리에서 그대로 들 겁니다. 네. 이 K리그를 대표하는 스피드가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윙포워드인데 아주 발이 빠른 선수고요. 양발을 잘 써가지고 왼쪽 오른쪽 다 볼 수 있으면서 이동국 선수와의 컨비네이션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북에서 이 한교원 선수와 이동국 선수가 생산하는 공격 포인트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네. 두 선수는 이동국 선수와 한교원 선수 지금 한 방이에요. 네. 룸메이트 쓰고 있습니다. 이동국이 이번 시즌 K리그에서 11골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고 한교원 선수는 8골 기록하면서 리그 득점 6위입니다. 네. 자, 6명의 교체 카드를 사용한 신태용 코치입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오른쪽 측면에서 뛰고 있습니다. 자, 김영건 왼발로 살짝 올려줍니다만 출발하지 못했던 손흥민입니다. 미스카론도 자, 거칠게 압박하고 있는 한국 선수인데요. 자, 김창수와 한교원이 공을 따라다녀 봤습니다. 남아공 월드컵 때는 함께 뛰었던 선수들이 오늘 좀 많이 같이 뛰고 있습니다. 차두리, 이동국, 기성용, 이청용 이런 선수들이 오늘 그라운드에서 함께 뛰고 있고요. 남아공 월드컵 때네요. 네. 자, 올려주는 토마스 링컨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알레한드로 게라. 자, 그대로 찍어 올려주는데요. 로살레스 온사이드입니다. 나이스. 온사이드입니다. 슛. 네. 네. 다시 한번 김지현 키퍼. 이건. 골키퍼 차징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죠. 네. 자, 너무나 거칠게 들어왔고요. 절대 이렇게 들어와서는 안 되는 플레이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무슨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지금 몸이 떴는데 공중에서 그냥 뭘 밀어버렸거든요. 네. 선수끼리 알잖아요. 네. 차들 선수도 그걸 아니까. 보시죠. 자, 이거는 이제 깃발이 인사이드.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여기서 일단 걷어냈고, 자, 이 높이 뜬 상황에서는 야, 이거. 네, 이렇게 네. 지금 팔꿈치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위치에서도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보세요. 김진현 선수는 볼을 향해서 공중으로 뜨죠. 네. 근데 지금 공격수는 아예 김진현 선수 몸의 중심으로 와버리거든요. 이거는 알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건 압니다,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니콜라스 페도르, 미쿠로 불리는 선수인데 역시 베네수엘라에서도 가장 각광받는 네. 공격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끼리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는 순간 차두리 선수가 굉장히 흥분해서 미쿠 선수에게 따끔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괜찮냐고. 네, 자, 일단 이청용이 나가면서 차두리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고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형 같네요. 네. 네. 자, 뭐 파주에서부터 입소할 때부터 동생들이 굉장히 좀 밝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또 차두리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농담도 상당히 많이 하고요. 네. 자,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곤살레스가 떠봤고요. 자, 좁은 위치에서 이번엔 대한민국의 반칙입니다. 자, 위치를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비스카론도부터 출발합니다. 뒤쪽에서 세이아스 로살레스에게 전달됩니다. 로살레스, 자, 슬라이딩 태클로 김창수가 그렇죠. 빼내고 끝까지 올라갑니다. 가는 겁니다. 한국형. 자,
돌려내야죠. 돌려내야죠. 네, 한교원이 열어줬고요. 자, 아이, 뒤쪽 좋습니다. 김창수 왼쪽 치면서 치고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가죠, 한교원에게 가죠. 한교원. 자, K리그 전국의 한교원이 일단 손흥민 쪽 그리고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 김창수가 내줬고요. 손흥민. 네, 좋아요. 끝까지 네. 가는 겁니다. 추가 시간에도 여전히 투지를 불사르고 있습니다. 자, 바로 던져주고요. 자, 골킥이 선언됩니다. 자, 로살레스가 바로 한번 일으켜 세우는데요. 자, 던져주는 과정에서 손흥민이 등지고 받으려고 했었는데, 자, 로살레스가 뒤쪽에서 좀 밀었거든요. 지금은 좀 푸싱으로 보이는데 이걸 불질 않네요. 네. 살아있어요. 측면 쪽으로 자 차두리가 끊어내고 올라갑니다. 앞쪽에 아이고, 한교원이 네. 있습니다. 한교원은 빠르죠. 자유로운 상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교원 빠릅니다. 한교원 들어옵니다. 한교원. 자, 좋아요. 슛! 네. 또요. 네. 자, 뒤쪽으로 나갑니다. 좋아요. 이렇게 아주 가야죠. 패턴으로 네. 차두리, 한교원, 이근호까지 전달이 됐었는데요. 자, 이 슈팅이 뒤쪽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계속 압박하면서 좋습니다. 네. 이 장면 나오는데요. 자, 한교원이 자유로운 상태로 풀백 한 명이 제거된 상태에서 그리고 결대로 이근호가 때려봤습니다만 뒤쪽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볼을 잡지 않고 그대로 흐름 따라갔던 슈팅 좋았고요. 지금 이제 이동 선수라든지 많은 선수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이 조합 플레이를 가져가기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간결한 연결로 슈팅까지 갔다는 것 좋습니다. 네, 자, 김창수가 곤살레스를 막아세우고 있습니다. 김영권이 걷어냅니다. 자, 손흥민 살짝 살려줬는데요. 자, 어드밴티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요. 손흥민이 넘어져 있습니다. 측면 쪽으로 이근호가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비스카론도의 슬라이드 태클. 자, 체격 조건이 좋은 비스카론도가 몸으로 버텨냈습니다. 아, 지금 손흥민 선수가 오늘 반칙을 많이 당하는데요. 자, 대한민국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절대 다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이제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평가전을 위해서 국내로 오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보죠. 이번에도 로살레스였거든요. 타박이네요. 또 타박입니다. 아, 걷어찼어요. 네. 뒤에서. 근데 이거를 좀 또 불질 않아. 이렇게 하니까 지금도 네, 종아리 쪽을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스터드에 좀 긁혀버렸는데 자, 차놓고 바로 미안하다고 하는 로살레스입니다만 네, 뒤늦게 이제 반칙이 주어졌습니다. 어드밴티지가 바로 적용되면서 일단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손흥민은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이렇게 평가전을 위해서 국내로 돌아올 때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의 피로도보다는 비행기를 타고 와서 쉬지 못하고 바로 훈련을 하거나 짧은 동안 훈련하고 경기하고 또 다시 돌아가는 네. 이 일정 자체가 힘든 거거든요. 그러다가 부상이 와버리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자, 곤살레스가 넘겨줄 때 한국영이 일단 마크합니다. 가운데로 넘겨줍니다. 그대로 슛! 네, 막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다시 한번 네. 진현과 차들과 함께 쳐냅니다. 후한 거의 발콘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그대로 빗나갑니다. 자, 후반전 추가 시간도 일단 넘어선 상황입니다. 네. 자, 이 패턴에서 측면. 자, 곤살레스가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가운데로 넘기는 데까지 성공했고요. 자, 차두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수비에 가담합니다. 하면서 쳐냈습니다. 마지막 수비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코너킥. 가까운 위치로 넘어옵니다. 네, 그대로 넘어갑니다. 한국의 골킥. 끝내네요. 경기 끝납니다. 자, 브라질 월드컵 이후에 처음으로 가졌던 대한민국의 A매치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 대한민국과 베네수엘라 경기, 대한민국이 상당히 기분 좋게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일단 결과적으로도 3대1이라고 하는 어떤 승리가 월드컵 이후에 좀 힘들었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겠지만 네. 오늘 선수들이 보여줬던 클래스를 넘는 어떤 열정과 경기에 임하는 집중력, 이런 투지, 이런 것들이 빛났던 경기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네. 자, 이동국 선수는 오늘 뭐 처음으로 웃음을 보이는데 오늘 그라운드에서 뛸 때만큼은 정말 비장하고 진지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역시 함부르크에서 함께 뛰었던, 그러니까 레버쿠젠에서 함께 뛰었던 함부르크죠? 함부르크에 뛰었던 토마스 링컨하고 좀 이야기를 하네요. 워낙 거칠었기 때문에. 네. 자, 이동국 선수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면서 오늘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동국 선수의 역전골 그리고 추가골에 힘입어서 대한민국이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오늘 차두리 선수도 그렇고요, 이동국 선수도 그렇고 이렇게 경험 많은 선수들이 끌어갔던 또 그런 흐름도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설 박문성 캐스터 배성재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